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성으로 결혼정보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일을 하고 있다 보면 별의별 이상한 사람들을 다 만나게 될 때가 있음에도 직업정신으로 커플 맺기에 여념이 없었던 저였죠. 저 역시 사귀게 된 남자친구와 동거를 하면서 사실상 결혼이나 다름없는 형태로 지내고 있었지만 결혼식을 올리기 직전까지 가서야 제정신이 아닌 사람임을 깨닫고 결별한 해프닝이 있었답니다. 그 사연에 대해 얘기를 해볼까 해요. 요즘 다들 결혼하고 있는 거 보니까 나도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이야. 어디 좋은 남자 있으면 소개 좀 시켜주라, 현영아. 좋은 사람 있다고 해도 결혼하고 나서까지도 좋은 사람인지는 두고 봐야 하는 거 알지? 결혼정보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정말 별의별 케이스 다 겪게 되더라고. 심지어 결혼하겠다고 결혼식 잡아놓고 당일날 결별하는 커플들도 수두룩이야.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말은 결혼하지 말라는 거야? 아니지. 나처럼 결혼할 사람에 대해서 동거를 해보라는 거지.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평생을 함께 할 수 있을지 알 수 있잖아. 아, 그거 지금 남자친구랑 네 얘기구나? 어떠니? 같이 살만은 하고? 남자친구 아니라 남편이라고 불러줘. 나랑 그이 서로 부부처럼 지내고 있거든. 실제로 결혼했을 때도 잘 맞을지 어떨지 알려면 부부나 다름없이 지내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럼 설마 혼인신고도 올리고 결혼식도 한 거야? 아니, 결혼식도 안 했고 혼인신고도 안 했지만 동거한 지 1년이나 됐으니까 사실혼이나 다름없는 관계지 뭐. 양가 부모님도 다 알고 있으니까. 참, 살만하냐고 물어봤었지? 같이 지내니까 몰랐던 점도 많이 보게 돼서 실망도 많이 하고 이런 점은 참을 수 있겠구나 싶은 점들도 있고. 어떤 점이 실망스러운데? 겉으로 보기에는 네 남자친구 완벽 그 자체인 사람이잖아. 운동해서 몸 좋지. 공부 잘해서 좋은 기업 다니지. 부모님한테도 잘하지. 심지어 그쪽 부모님들도 너한테 잘 대해주고 있으시다며? 표면적인 부분만 보면야 그렇기는 한데 아직은 나랑 안 맞는 부분들이 많더라. 예를 들어 자기 이야기를 잘 안 한다고 해야 하나? 나한테 좀 남자다운 모습을 많이 보이려고 하는 것 같고 속내를 잘 털어놓지도 않아서 그게 좀 싫어. 너 내 앞에서 지금 남자친구 자랑하니? 그게 단점이면 세상 사람 중에 단점 없는 사람 없겠다, 얘. 너한테 말 안 하고 혼자 감당하려고 하는 거고 배려해 주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아, 그리고 피망 같은 거 꼭 걸러먹는 거? 피자 먹을 때 피망 있는 부분은 꼭 뱉어서 남기더라고. 자랑하는 거 맞네. 야, 친구가 옆구리 시리다는데 남자친구. 아니, 남편 자랑질이니? 너 진짜 나중에 나한테 혼난다? 계집애. 그러니까 너도 얼른 남자친구를 사귀든지 결혼을 하든지 하라고. 대신 동거해보는 것도 괜찮으니까 추천을 한다. 이 얘기야. 친구에게 동거의 장점에 대해서 언급을 해줬었던 저였지만 사실 저 역시도 처음에는 이런 방식으로 서로를 알아간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많았었죠. 생활 방식부터 가치관까지 차이가 많은 사람인데 함께 지내다 보면 마찰도 많을 거라 생각을 했었고요. 하지만 결혼 생활을 하고 나서 견딜 수 없을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걸 아는 것보다 미리 그런 게 있음을 알아보는 게 낫지 않겠냐는 남편의 말에 수긍을 했었던 저였습니다. 당신 또 피막 남겨놨었더라? 건강에 좋으니까 피자 먹을 때라도 챙겨 먹으라니까 왜 고집을 부려? 내가 한 번 아니다 싶은 건 무조건 아닌 사람인 거 알잖아. 솔직히 그런 식이섬유의 비타민은 다른 과일이나 채소를 통해서 얼마든지 섭취 가능한데 굳이 먹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 내 사소한 고집은 다 양보하고 수긍해주는 사람이 이건 절대 안 꺾이는 게 신기할 정도다. 당신 피막 먹는 거 내가 보는 게 소원이라고 해도 싫어?
종교 가진 사람한테 종교를 바꾸라고 하면 바꿀 수가 있어? 나 피망 안 먹겠다고 고집 부리다가 삭발당하고 집에서 쫓겨났어도 취향 안 바꾼 사람이야. 군대에서도 선임이 먹으라고 시켰었는데 안 먹고 대들었었잖아. 우리 남편 참 고집 강하다. 별 쓸데없는 것에 다 고집을 부리네. 결혼식 하기 싫다고 고집 부리던 거야. 그렇다 쳐도 이건 좀 깨는 거 알지? 에이, 그것 외에는 울 여보한테 다 맞춰주고 있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고집이 강한 게 아니라 배려심이 가득한 거라고 봐야지. 가령 나는 치약 같은 거 짤 때 밑부분부터 짜는 게 좋은데 당신은 그냥 아무렇게나 쓰는 게 좋다며. 결혼정보 회사 일로도 정신없고 신경 쓸 거 많은데 일상까지 빡빡한 거 싫으니까. 내가 이렇게 이유 말하니까 금방 납득해 주더라. 그렇지? 내가 깐깐한 사람이 아니라니까. 오히려 깐깐하기로는 유학 갔다가 이제 귀국하는 내 누나 쪽이 훨씬 심하지. 아, 그 누나분. 당신이 나랑 동거한다고 했을 때 반대한다고 하셨던. 막상 누나도 내 얼굴 보고 나면 고집 꺾일 때 많은데 한 번 아니다 싶으면 고집을 많이 부리거든. 아빠한테 이거 다 물려받은 건가 봐. 엄마야 서로 다르니까 뭐 엄마 쪽에서 물려받은 건 아닐 테고. 당신 가끔은 나랑 좀 결이 달라서 되게 신기한 사람인 거 알지? 보통은 이복남매라는 거 되게 편하게 얘기하기보다는 감추거나 할 텐데. 이복남매가 뭐 어때서? 중학교 때부터 쭉 알고 지냈었던 사이라 실제 친남매나 다름없어. 여느 남매처럼 사이좋게 같이 생일 축하도 해주고 각자 애인이 어떻니 저떻니 하면서 평가도 해주고. 여느 남매들이 다 당신처럼 친하게 지내고 그러지 않거든? 기준점을 이상하게 잡은 거 아니야? 하여튼 누나도 좋은 사람이니까 당신 보면 꼭 마음에 들어 할 거야. 유학 끝나서 이제 한국에서 취직도 할 거고 쭉 눌러 살 것 같은데 여자들끼리 친해지는 거 보면 나 정말 좋을 것 같다. 자신의 누나와 친해지면 좋겠다고 말하는 남편의 모습에 저는 당시에는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같은 여자이니 말이 통하는 것이야 있을 테지만 사람을 가려 사귀었던 저였던지라 성격이 맞지 않을 수는 있겠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귀국했었던 남자친구의 누나, 저에게 시누이 될 사람은 저와 성격이 맞지 않는 것을 넘어 제게 분노까지 일으키는 사람이었는데요. 올케, 집 비밀번호 어떻게 되는지 말해줘. 지금 영훈이가 연락을 안 받네. 아, 안녕하세요, 형님. 귀국하신다는 날짜가 오늘이었군요. 귀국한다는 날짜가 그럼 오늘이지 내일이겠어? 왜 당연한 얘기를 하면서 말을 돌려? 묻는 말에나 답을 할 것이지. 죄송하지만 신혼집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기가 좀 그래서요. 시부모님한테도 말씀드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도 지금 일하고 있는 중이라 집에 가기는 좀 힘들 것 같네요. 나 영훈이 핏줄이고 우리 집 살 만큼 살아. 설마 하니 내가 올케 집 뒤적거리고 털어가기라도 할 것 같아서 그래? 잔말 말고 비밀번호나 불러달라니까? 일단은 시부모님 댁에 지내시는 건 어떨까요? 거기도 저희 집에서 지하철로 8분 정도만 가면 도착하는 위치라서 별로 안 멀 테고. 무엇보다 형님 온다는 얘기를 제가 못 들은 상황이라 집이 좀 엉망이거든요. 집이 엉망이면 평소에 잘 정리할 생각을 해야 할 거 아냐. 나 2번 얘기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인데 많이 양보하고 있거든. 집 비밀번호 말해. 이제 더 안 물을 거야. 잠시만요. 일단 남편한테 먼저 물어보고요. 영훈이 연락을 안 받는다니까? 영훈이한테 이미 얘기한 거고 서로 얘기된 줄 알았는데 왜 일 처리가 이래? 결혼정보 회사에서 일하는 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사람을 이렇게 혈압을 올리지? 형님, 비밀번호 못 알려드리는 건 죄송한 일인데요. 저 나름대로 지키고 있는 원칙들이 있어서 그래요. 제 부모님한테도 신혼집 비밀번호 말씀 안 드린 상황이고 남편이랑 저랑만 비밀번호 알고 있는 저희만의 공간이라고요.
그리고 직업까지 비하하시는 건 좀 너무하지 않나요? 저희 아직 얼굴도 서로 한 번 못 본 관계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나는 영훈이 프로필 사진으로 올케 얼굴 많이 봤어. 그리고 직업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팩트를 말하는 건데? 나는 엄마 아빠, 영훈이랑 달라서 빈말은 못하는 사람이야. 솔직히 결혼정보 회사라고 해봤자 그냥 집단으로 중매쟁이질 하는 것에 불과하잖아. 지금 말 다 하셨어요? 형님은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시길래요? 영훈이한테 얘기 못 들었구나. 나 인테리어 하는 사람이잖아. 각 잡고 일하면 올케 1년치 일하는 거 한 달 만에 벌 수 있는 능력자라고. 그렇다고 해서 남의 직업을 그렇게 매도하실 수는 없죠. 다른 사람이 건축하는 사람들 싸잡아서 막일하는 거라 말하시면 기분 좋겠어요? 못 배워서 그런 일 하고 있는 줄은 알았지만 올케 참 무식한 사람이다. 지금 인테리어를 건축 일이랑 헷갈리고 있는 거야? 물론 그쪽에 포함될 수도 있겠지만 인테리어도 얼마나 분야가 다양한지 몰라서 그래? 됐어. 말을 말자. 말을 말아. 입씨름하는 시간도 같이 없을 사람이랑은 얘기 섞기가 싫네. 다짜고짜 귀국날 집에 비밀번호를 일러달라고 말을 하더니 저의 직업까지 비하하는 시누이. 당연히 첫인상은 최악일 수밖에 없었고 저는 남편에게 이를 따졌습니다. 형님이 하는 얘기 캡처해서 보내준 거 당신도 다 봤지? 아니, 사람이 유학 다녀오고 공부를 많이 했으면 많이 한 거지. 뭐 이렇게까지 잘난 척을 하신대? 집 비밀번호 안 알려줬다고 이렇게까지 까칠하게 하시면 집에 들이는 거 난 절대 허락하고 싶지 않아. 에이, 누나 자취할 집 알아볼 동안 잠깐 머무는 거라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자. 누나가 그때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랬다면서 당신한테 사과해달라고 하더라. 사과는 본인의 입으로 직접 해야 의미 있는 거 아냐? 당신이 나 달래려고 그냥 대충 뭉개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사과의 말을 전하는 건지 내가 어떻게 알고? 그리고 이 신혼집 우리 부모님이 해주신 내 집이야. 엄밀히 따지면 당신 집은 없다고. 부부 사이에 지분을 따지고 앉았어. 적당히 하고 좀 넘어가자. 나도 요즘 많이 정신이 없어서 그래. 일하는 직장에서 프로젝트 때문에 정신도 없는데 당신이랑 누나 싸움 중재까지 할 자신은 없어. 이번 한 번만 당신이 참아주고 이해해주면 안 될까? 솔직히 우리 사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누나 때문에 이렇게 싸우는 것도 좀 아니잖아. 형님은 우리 집에 언제까지 머무시는데? 솔직히 남이나 다름없는 사람이 당신이랑 내가 머무는 공간에 있다고 생각하면 거부감이 들고 불편해 죽겠어서 그래. 와, 무슨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해? 당신이랑 누나가 싸운 거야 안타까운 일이고 첫인상이 서로 좀 안 좋을 일이 있었다는 것도 인정해. 그런데 남이나 다름없는 사람이라니. 혼인신고 안 하고 결혼식만 안 올렸다 뿐이지 당신이랑 나랑은 부부야. 부부. 이 관계 정말로 진지하게 생각하는 거 맞아? 나야말로 물어보자. 우리 둘 사이에서 잘 지내고 있었잖아. 그런데 형님 문제로 이렇게 다투게 되니까 당신 그 고집 부리는 성격이 여기서 또 발동되는 것 같아서 불안해서 불편해서 그래. 피망 안 먹는 거야. 당신이 맘대로 한다고 해도 상관없지만 당신 누나 문제로 고집 부리는 일 지금처럼 또 생기면 정말 나도 참기가 힘들 것 같아서 그런다고. 무슨 고집을 부렸다고 그래. 형님 귀국한다고 할 때 시부모님 집에서 머물게 하거나 호텔이든 어디든 하나 잡으라고 말했었잖아. 그런데 당신이 그럴 필요 있냐면서 오랜만에 누나 보고 싶다고 고집 부렸었던 거 기억 안 나? 솔직히 남매가 만나겠다고 그러고 오래 머물 것도 아니라니까 나는 받아들였고 이해하려고 했어. 괜히 그거 반대하면 나만 쓰레기 같은 사람 될 것 같아서 배려해 줬던 거라고. 그런데 배려의 결과가 이렇게 돌아오니까 정말 황당하다. 미안. 배려해줘서 고마운데 이번 한 번만 진짜 좀 참아주라. 내가 당신한테 앞으로 정말 잘할게. 응?
회사 일 때문에 어깨도 뻐근하고 몸도 지금 만신창이인데 이 문제로 자꾸 싸우게 되면 나 정말 죽을 것 같아서 그래. 회사 일을 들먹이면서 감정에 호소해오는 남편의 얘기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시누이와의 다툼 문제를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인의 입으로 사과를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남편의 중재 역시도 매끄럽지 않았기에 함께 지내는 동안 갈등의 상황은 계속될 수밖에 없었죠. 시누이는 제가 만든 요리를 놓고서도 태클을 걸고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려 들었습니다. 잠깐만, 지금 라면을 왜 이렇게 끓였어? 이거 나한테 이 집에서 빨리 꺼지라는 메시지가 담긴 것 같은데? 물 한번 제대로 먹어보라는 뜻이 아니고서야 이렇게 라면 국물이 한강만큼 가득할 이유가 있나? 저번에 국물 짭조름하게 해드렸더니 이제 곧 취직도 할 거고 면접도 볼 건데 얼굴 붓게 할 거냐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건강 생각해서 물 넉넉하게 해서 끓인 건데요. 옆에 놓아드린 김치랑 같이 먹으면 간 얼추 맞출 수도 있을 거고요. 면발에 수프가 어느 정도는 배어 있어야 맛이 있는 거 몰라? 사람이 왜 이렇게 극단적이야? 제가 극단적인 게 아니라 형님께서 너무 까다로우신 거 아닐까요? 남편은 제가 해주는 요리 다 맛있다고 하는데요. 걔가 맛있다고 하는 것도 다 립 서비스야, 립 서비스. 애가 착해서 다 받아주니까 그게 진짜인 줄 알았나 보네. 하도 맛있게 먹어서 밥 2공기씩 먹은 적도 많아요. 걔가 운동해서 몸 엄청 탄탄한 거 알고 있지? 기초 대사량이 높아서 한창 맛나게 먹을 때는 밥 4공기까지도 먹는 애야. 정말 요리 솜씨 없나 보다, 옳게. 그렇게 요리를 잘하시면 본인이 직접 해 드시는 건 어떨까요? 안 그래도 그러려고 했어. 우리 영훈이가 제대로 밥도 못 먹고 일 나가는 거 보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 내가 하는 거 보고 잘 배우기나 해. 물론 결혼정보 회사에서나 일하는 머리로 얼마나 따라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요리를 해줘도 저를 긁어대더니 오히려 제 남편의 요리를 차리겠다고 하는 시누이. 해봤자 얼마나 하겠나 싶어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는데 반찬을 써는 것부터 간을 맞추는 것까지 어느 것 하나 요리를 잘하는 느낌이 하나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시누이의 요리를 맛보더니 최고라면서 제 앞에서 마구 칭찬을 해대고 폭식까지 하더군요. 와, 역시 우리 누나가 해주는 요리가 최고네. 이 맛이 그리워서 내가 군대 갔을 때 하루하루가 지옥이었던 거 알고 있지? 네 입맛이야 내가 잘 알고 있지. 네 여자 취향부터 사소한 거 하나하나 누나가 모르는 거 있어? 추억이다. 진짜. 특히 이 비엔나 소시지 굽기가 너무 완벽하다. 그렇지 않아, 여보? 여기 다 탔고 케첩이랑 같이 버무려서인지 식용유랑 섞여서 느끼한데 이것 봐. 내가 말했던 대로지? 분명 트집 잡을 거라고 했잖아, 옳게. 원래 이 사람이 질투가 좀 심한 편이야. 잘한 거 봐도 잘했다고 인정도 잘 못하고. 누나가 이번만 좀 이해해줘. 여기 피망도 같이 볶아놨는데 먹어봐. 색깔 낸다고 넣었는데 소시지 때문에 느끼한 거 어느 정도 개운하게 잡아줄 거야. 나 피망 싫어하는 거 아는 사람이 왜 이러셔? 내 동생이 반항하는 거 이 누나가 싫어하는 거 알면서 왜 이러니? 누나 기 좀 살려준다 생각하고 하나만 먹어봐. 아오, 내가 진짜 누나니까 봐준다. 시누이의 맛없는 요리에 쌍따봉을 해대는 것도 모자라 저를 질투 많은 여자라 폄하한 남편. 심지어 그렇게 고집을 부리며 먹지 않는 피망까지 먹어대니 완전 꼭지가 돌 정도로 화가 났었는데요. 이 문제를 가지고 따졌더니 남편은 오히려 무슨 문제가 있냐는 식으로 뻔뻔하게 나왔습니다. 난 당신 생각해서 애쓴 건데 반응이 왜 이래? 날 생각해서 애를 쓴 거라고? 형님 앞에서 나 질투심 많고 속 좁은 여자로 만들고 인정도 못하는 머저리로 만들었잖아. 그게 나 생각해서 애쓴 거니? 원래 누나가 자존심이 강해서 자기 뜻대로 안 풀리는 걸 못 참아 해.
그래서 그런 거니까 당신이 이해를 좀 해줘. 정신 차려. 당신 나랑 부부인 거지. 당신 누나랑 부부 관계인 거 아니잖아. 그럼 당신 누나가 나랑 이혼하라고 하면 이혼할 거야? 내가 그렇게 먹으라고 해도 고집 부리던 피망까지 먹고 오늘 정말 당신 낯설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힘썼더니 왜 또 그래? 내가 그럼 그 자리에서 피망 안 먹겠다고 하고 고집 부리고 또 싸웠어야 했어? 누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20대 후반 나이인데 반찬 먹니 안 먹니 그런 문제로 싸웠어야 했냐고. 당신 이제 보니까 완전히 시스터 콤플렉스구나. 내가 일하면서 누나 바라기인 사람들 여러 봤는데 당신만큼 지독한 사람 못 봤어. 아, 적당히 하자.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박현영, 당신 하나뿐이라니까. 몇 년 동안 얼굴도 제대로 못 본 누나랑 잠깐 지내는데 좀 살갑게 해주려는 것뿐이야. 솔직히 당신이랑 동거하고 지내면서 왜 굳이 결혼식을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 그런데 당신이랑 막상 지내보니까 왜 그렇게 하는 건지 조금은 이해가 가네. 결혼식 때 사람들 앞에서 평생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고 그런 준비를 하는 과정이 결국 성의인 거거든. 상대를 위해서 내가 어디까지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최소한의 성의. 그런데 당신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 누나를 위해서는 피망 얼마든지 먹어줄 수 있지만 나 위해서는 그런 거 절대 양보 안 하는 사람이잖아. 아, 진짜. 얘기가 왜 그렇게까지 번지냐? 나는 허례허식 싫어하는 사람이라 그렇다고 말했잖아. 솔직히 양가 부모님도 서로 아는 사이고 사실혼이나 다름없고 나도 회사 사람들한테 당신이 와이프라고 하고 다녀. 이런 상황에서 굳이 결혼식을 올리자는 거야? 나는 이제 당신이 무슨 말을 한다고 해도 못 믿겠어. 당신 누나, 당장 시부모님 집으로 보내든지 하라고. 솔직히 말해서 누나가 지금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정이 있어서 그래. 그 사정이 뭔데? 아니다. 궁금하지도 않으니까 그냥 끝내자. 알겠어. 그럼 이렇게 하자. 결혼식 올리기로. 그렇게 하면 내가 누나보다 당신 더 사랑한다는 거 믿을 수 있겠어? 진짜야? 나랑 결혼식 올리겠다고? 언제는 절대 안 할 거라고 고집 부리더니. 나도 당신 위해서 고집 꺾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 대신 최대한 빠르게 적당한 가격으로 알아보는 거다. 생각해보니 당신 결혼정보 회사 직원인데 이쪽으로는 나보다 훨씬 더 빠삭하겠네. 당신 믿고 맡겨도 되겠지? 좋아. 믿고 맡겨둬. 오랫동안 동거를 해왔고 양가 부모님에게 인정도 받은지라 이미 부부나 다름없다고 생각해왔던 남편과의 관계. 혼인신고도 없이 지내왔던 사람과 새삼 결혼식을 올리게 될 상황에 처하고 보니 이게 바로 평생을 함께할 사람과 맺어진다는 결혼의 진짜 의미이구나 싶었는데요. 결혼식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준비도 하고 날짜도 남편에게 알려주는 등 분주하던 저는 일찍 퇴근한 어느 날 평생 동안 잊지 못할 만큼 충격적인 장면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휴일을 맞아 침대에서 자고 있던 남편의 옆에 시누이가 알몸으로 누워있더군요. 경악한 저는 비명을 질렀고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에 저는 남편과 시누이의 해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누나가 외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면서 옷 벗고 자는 걸 즐기다 보니까 그랬던 거야. 설마 하니 남매 사이에 뭐 있기라도 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아무리 외국에 살아도 그렇지. 옷 벗고 자는 걸 즐긴다는 건 또 뭔 소리야. 나는 피부가 예민해서 뭐 걸치고 자면 숨을 못 쉬고 불편해서 그래. 그래서 이불 한 자락만 두고 알몸으로 자는 편이거든. 옳게. 공부만 못한 줄 알았더니 이런 쪽으로도 영 둔하다? 아무리 그래도 피가 안 섞인 남매끼리 한 침대에 누워 자는 건 아니죠. 더군다나 알몸으로 누워 있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다 큰 남녀가 그러고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뭔 생각을 하겠어요? 역겹다고 할걸요? 나랑 동생이 서로 떳떳한데
뭐가 문제될 거 있어? 오히려 아무런 문제 없이 친한 남매 사이를 이상한 시선으로 보는 올케의 상상력이 역겨운 건 아니고, 뭐? 지금 말 다 하셨어요? 자, 별것도 아닌 문제로 서로 또 다투고 그러지 말자. 누나도 억울해서 그런 거니까 당신도 이해해주고. 내가 제일 좋아하고 사랑하는 건 당신인 거 알잖아. 남편이 절 사랑한다고 말할 때 신우이의 표정이 셀쭉해지는 걸 보니 저는 이 결혼을 지속해도 될지에 대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신우이가 있을 때라면 제대로 결론이 나지 않을 것 같았기에 저는 남편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만약 이어진 해명이 제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아예 결별을 해야겠다고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요. 신우이 쪽을 진정시킨 남편이 얼마 안 있어 한 얘기가 아주 걸작이었죠. 와, 누나가 억울하다는 거 달래느라 시겁했네. 내가 당신 편드는 게 서운한지 울고 불고 난리도 아냐. 나도 울고 싶은 심정이야. 당신이랑 신우이분 정상이 아닌 거 알고 있지? 에이, 남매끼리 친한 거 가지고 왜 또 그래? 서로 처음에 생겼던 오해가 아직 덜 풀려서 그러는 것 같은데. 내가 떠올린 해결책 듣고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보나 마나 헛소리일 것 같지만 한번 드러나 보자. 당신이 우리 결혼식 날짜 잡은 거 알려줬잖아. 보니까 우리 결혼식 날이 누나 생일이기도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누나 버질로드 가운데 딱 세워두고 꽃다발을 한 나름 안겨다 주는 거지. 그런 특별한 이벤트, 로맨틱한 거에 껌뻑 죽는 게 우리 누나거든. 당신도 누나한테 점수 따고 좋지. 와, 너무 좋다. 당신이 이해해줘서 고마워. 나도 결혼식으로 본격적으로 돈 깨지기 전에 빨리 말해줘서 고마워. 이거 완전 미친놈이랑 결혼할 뻔했네. 뭐? 미친놈? 당신 지금 나한테 하는 소리야? 한 번뿐인 결혼식 버질로드에 지 누나 세워놓자는 게 미친놈이지. 그럼 멀쩡한 놈이냐? 너가 침대에서 알몸인 누나랑 뒹굴고 있는 거 본 마당에 이 말 듣고도 넘어가면 내가 미친년이겠지만 누나랑 친해서 그런 것뿐이고 별 의미는 없는 거잖아. 결혼은 당신이랑 하는 건데 왜 이해를 못해? 나 당신 남편이야. 남편. 남편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너랑 나랑 혼인신고를 했니? 결혼식을 올렸니? 너처럼 고집불통의 시스터 콤플렉스 가득한 인간이랑 내가 결혼을 할 것 같아? 다 필요 없으니까 당장 네 짐 챙겨서 이 집에서 나가. 진정 좀 해. 우리 부부잖아? 그리고 이 야밤에 다짜고짜 나가라니. 부부 아니라고. 당장 네 누나랑 안 꺼지면 주거침입으로 신고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꺼져. 저는 야밤에 남편과 시누이. 아니, 막장 남매를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남의 말을 듣지 않는 고집불통의 상식도 없는 인간들과 같은 공간에 더는 머물기가 싫었죠. 저와 결별한 이후로 전 남편은 시누이의 집에 들어갔었는데 사실 유학을 가서 인테리어 공부를 한 게 아니라 외국 여행을 돌아다니면서 놀러만 다녔다는 진실을 털어놓더군요. 그런 시누이의 비밀을 감추고 보호해주기 위해 제 심기를 거슬렀던 게 미안하다고 얘기해왔지만 그렇게까지 본인의 누나를 끔찍하게 아낀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징그럽게 느껴졌었죠. 저는 니들 인생 알아서 잘 살라고 말하고는 아예 차단을 해버렸답니다. 저의 부모님은 좋은 인생 경험을 했다며 위로를 해주시고 있네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잘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라도 용납할 수 없는 면이 있구나. 그런 교훈을 얻게 된 막장 남매와의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거주하고 평소에 사연 잘 챙겨보는 33살 여성입니다. 중소기업 규모 선박회사에서 격리회계 담당으로 근무 중이고 남편은 해외 사업팀장으로 근무 중에 있어요. 저는 대학 졸업하고 일찌감치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아무것도 모를 때 남편을 만났습니다. 당시 남편은 제 사수였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하루 종일 붙어 다니며 업무를 배우다 보니 사랑이 싹 트더라고요. 남편은 저보다 6살 연상입니다. 연애할 때도 그렇고 지금까지 저라면 껌뻑 죽을 정도로 저를 위해주는 다정다감한 사람이죠. 남편 자랑을 이렇게 해대는 이유는 제 지옥 같은 결혼 생활에서 유일하게 힘이 되어주었던 존재고 시어머니와 함께 진흙탕물 튈 뻔했던 제 인생을 구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건방지다 못해 무개념이었던 시누이를 시원하게 참교육한 이야기예요. 지금은 저를 깎듯이 새언니 대접해주는 예의 바른 시누이가 되기까지 참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불과 2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라 잊고 지내면서 웃어넘길 일이지만 크게 한바탕했던 그 사연 시작해 볼게요. 여보, 몸 많이 무겁지? 움직이기 힘들지 않아? 괜찮아. 어차피 가만히 앉아서 업무만 보는데 뭘 힘든 거 하나도 없어. 그렇다면 다행이고, 원래 막달에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는데 당신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서. 움직이기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는 게 좋지. 가만히만 있으면 너무 답답하더라고. 정 힘들면 이야기해. 원래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게 정답이라는데. 이참에 휴직은 어때? 어차피 해야 하잖아. 일 욕심도 있고 벌 수 있을 때 벌어놔야지. 아직 애 낳으려면 2달 남았는데 조금만 더 다니다. 직전에 휴직할 거야. 난 당신이 너무 걱정돼서 그러지. 날도 추운데 몸이라도 상할까봐. 괜찮아. 아이 태어나면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 않은데 기저귀 값이라도 벌어놔야지. 할 수 있는 만큼 일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 어이구, 당신 고집을 누가 꺾겠어? 그렇지? 나 한 고집하는 거 알지? 못 말린다 진짜. 아무튼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 내가 바로 조치해 줄 테니까. 알겠어. 자기도 일해. 나 이것만 마무리하고 퇴근할 거야. 저희 부부는 사내 커플이었고 2년 연애 후 결혼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 27살이었고 남편은 6살 많은 33살이었죠. 주변 친구들은 결혼이 너무 이른 거 아니냐 했는데 솔직히 제 입장에선 더 빨리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남편 같은 사람이면 평생을 함께해도 되겠다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사실 연애하면서 유일한 가족이었던 엄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3일 내내 장례식장에 같이 있어주면서 저 대신 손님 받아주고 장례 절차까지 신경 써준 사람이 바로 남편입니다. 제가 정신도 못 차리고 있는데 그런 저를 달래가며 자기 일처럼 나서주는데 그 모습에 2번, 3번 반하게 되더라고요. 엄마가 돌아가신 뒤 결혼을 결심했고 제 사정을 안 시어머니도 절 좋게 봐주셔서 수월하게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을 비롯한 시댁 식구들의 예쁨을 받으며 출산 열흘 전까지 일을 했어요. 얼마 뒤 저는 건강한 쌍둥이를 낳았죠. 아가, 몸은 좀 어떠니? 한 명도 아니고 둘씩이나 낳아서 몸이 이래저래 말이 아닐 텐데. 저 괜찮아요. 아직 젊어서 그런지 회복이 빠르네요. 그렇다면 다행이고, 조리원은 좀 어때? 괜찮은 것 같아? 엄마, 나보다 신경을 더 쓰네. 이 아들도 좀 챙겨줘. 너는 알아서 할 수 있잖냐. 우리 새 아가랑 어여쁜 손주들이 먼저지. 하하하. 어머니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여기서 꾸준히 마사지도 받고 먹는 것도 잘 먹고 있어요. 내가 가봐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해. 조리원 퇴소가 언제랬지? 그땐 내가 꼭 갈게. 당연한 걸 묻네. 다음 주 화요일이 퇴소야. 어머니, 아이들 사진 보내드렸는데 보셨어요? 보다 말다 너무 예쁘다. 휴직이라도 해서 같이 아이 돌봐야 하는 거 아닌가 몰라. 한 명도 아니고 2명이라. 남자는 바깥일에나 신경 쓰렴. 아이는 내가 자주 들여다볼 거야. 걱정 말고 너는 돈이나 벌어라. 그나저나 새아가 너 먹고 싶은 거 없니? 내가 퇴소하는 날 맞춰서 준비해두게. 사실 미역국 너무 물려요. 간장게장도 먹고 싶고 새우구이도 먹고 싶고. 먹고 싶은 건 마음껏 먹어야지. 조리원 퇴소하고 집에 오면 1달 정도 지나니까 붓기 좀 빠질 거야. 그럼 야식도 먹고 네가 먹고 싶었던 건 다 먹어라. 젖마르니 뭐니 하면서 가려 먹다가는 엄마가 몸이 상해서 더 안 좋아. 그러니 스트레스 받지 말고 막 먹어. 살찌면 어떻게 해요? 얘는 살은 다 빠진다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다 먹어야 해. 그래야 아이 돌보지. 육아하는데 얼마나 에너지 소모가 많은데.
알겠습니다. 어머니, 이따 저녁에 또 애들 사진 보내드릴게요. 내가 내일 오전에 잠깐 들릴게. 먹고 싶은 거 없어? 안 그래도 전복구이 해놓을 테니까 집에 들러서 그거 가져다가 세아가 먹여라. 아무튼 몸조리 잘하고 있으렴. 코로나만 아니면 내가 같이 상주해서 아이들 봐주겠는데 시국이 시국인지라. 괜찮아요. 말씀만이라도 감사하죠. 그럼 또 연락하마. 얼른 쉬어라. 저는 행복한 조리원 생활을 맛보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밤낮 없이 육아에 힘썼습니다. 산후 도우미 이모님이 계셨지만 그래도 육아는 제 몫이라 생각하며 잠도 못 자고 같이 아이들을 돌봤어요. 3주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며칠 뒤면 도우미 이모님 이용 기간도 끝이어서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는데 시누이가 저에게 뜬금없이 연락을 해오는 게 아니겠어요? 새언니, 아이 보느라 많이 힘들죠? 애들 보는 게 다 그렇죠. 무슨 일 있어요? 이 시간에 웬일이에요? 아니, 물어볼 게 있어서요. 뭔데요? 편하게 물어봐요. 그 도우미 이모님 말이에요. 혹시 언제 기간이 끝나요? 이번 주 금요일이요. 왜요? 새언니, 이모님 베이비시터 끝나고 나면 제가 베이비시터 해도 될까요? 아가씨가 아이들을 봐준다고요? 네, 사실. 저 취업도 못하고 있고 집에만 있자니 엄마 눈치도 보이고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베이비시터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요. 글쎄요. 제가 갑자기 답을 드릴 수 있는 건 아니어서 시급대로만 받고 아이 보는 게 서툴긴 하지만 언니가 잘 알려주면 그대로 할게요. 가족이니까 더 편하지 않겠어요? 저도 오빠랑 이야기를 나눠봐야 해요. 잘 말해볼 테니까 기다려줄래요? 언니, 부탁드려요. 요즘 용돈 타 쓰는 것도 그렇고 다 눈치 보이는데 뭐라도 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알겠어요. 이야기해보고 알려줄게요. 너무 걱정 말고 있어요. 와, 역시 언니뿐이야. 언니, 내가 조만간 맛있는 디저트 사서 한번 갈게요. 말이라도 고마워요. 시누이의 뜬금포에 남편과 시어머니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한참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불편할까봐 걱정하셨고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마침 시누이가 취업 준비가 잘 안 되던 상황이고 용돈이 필요했는데 시댁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지 않던 상황이었죠. 저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시누이를 베이비시터로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시세와 비슷한 시급으로 쳐주고 이래저래 근무 조건을 맞춘 뒤 근무하기로 했어요. 그와 동시에 남편은 한 달간 해외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시기도 시기인지라 그때까지만 해도 시누이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처음에 의지가 불타오르던 시누이는 말만 그랬지 막상 하는 건 없었습니다. 죄다 처음이고 서툴러서 제가 하나하나 알려주고 도와줘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편히 있질 못했어요. 거의 모든 일을 제가 해야 했던 건 물론이거니와 시누이 식사까지 차려야 했으니 제대로 곤욕을 치르고 있었죠. 나아지겠지 하며 하루 이틀 시간을 보내는데 제가 산후 마사지를 받으러 2시간 정도 자리를 비워야 했던 때가 있었어요. 시누이가 아이를 보고 있는다길래 그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겠냐 싶었는데 불안한 마음은 딱 들어맞더라고요. 마사지를 다 받고 나오는 것과 동시에 응급실이라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알고 보니 시누이가 아이를 안고 통화를 하다가 실수로 아기를 떨어뜨렸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놀라서 시어머니까지 병원에 한달음에 달려왔고 다행히 아이는 약간의 타박상 말고는 아무 이상도 없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가씨, 그 잠깐도 보기가 힘들어요? 도와준다고 하는 결과가 이거냐고요. 미안해요, 언니. 그런 사고가 발생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내가 아이 보면서 핸드폰 하면 사고 일어나기 딱 좋다고 했잖아요. 하나도 아니고 둘이어서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이만하길 천만다행이지. 이번엔 지수 네가 좀 너무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애들이잖냐. 좀 더 잘 봤어야지. 듣자 하니 기분 나쁘네요. 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애들 무사하면 된 거 아니냐고요. 애초에 맡기고 나가질 말던가. 지금 말 다 했어요? 아이 봐준다고 사정사정해서 내가 오빠랑 어머니 설득시킨 거 몰라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돈은 돈대로 다 받아가고 하는 일은 없고 이렇게 사고만 치시면 저 앞으로 곤란해요.
세아가, 지수야, 둘 다 그만해라. 여기 병원이잖니. 응? 아, 엄마 내버려 둬봐. 언니가 무슨 말 하는지 들어보게. 아니, 언니 말을 이상하게 하시네.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안 한 거나 다름없죠. 맨날 알려주는 거 제대로 한 적 있어요? 애 봐준답시고 집에 와 있으면서 맨날 친구들이랑 술 마시러 놀러 다니고. 내가 가사 도우미도 아니고 친구들 만날 수도 있죠.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요? 장난해요? 외박도 몇 번 했잖아요. 나 많이 봐준 거라고요. 그리고 원래 주는 돈 말고도 따로 용돈 챙겨준 것도 200만 원 가까이 되거든요. 말만 도와준다고 할 거면 왜 왔어요? 잘 봐주기라도 하면 제가 아무 말 안 해요. 뭐? 외박? 너 지금 새언니 말이 다 사실이냐? 엄마는 언니 말만 들어? 나도 내 시간이 있어야 하는 거라고. 그리고 막말로 내 애도 아닌데 시간 허비해서 돌봐준 거면 되려 나한테 고맙다고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꼭 이렇게 쥐잡듯 잡아야 해? 내가 씻지 못할 죽을 죄라도 지은 거야?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니 참 당황스럽고 난감하네요. 왜 이렇게 삐딱해요? 제가 보기엔 새 언니가 유난이네요. 애들이 다치면서 크는 거지 뭐 이런 거 가지고 엄마까지 개입을 시켜요? 조용히 안 해? 네가 뭘 잘했다고 이래? 너 이런 식으로 뒤에서 사고 칠 거면 뭐 하러 새언니 도와준다고 그랬어? 왜 다들 나한테만 난리들이야. 까짓것 애 안 보면 그만이잖아. 정말 유난도 이런 유난이 없네. 아니, 얘가 진짜. 세아가 내가 대신 사과하마. 내가 내일부터 아이들 봐주러 갈게. 아니에요. 어머니. 애들은 이제부터 제가 볼게요. 제가 엄마인데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이게 다 제 불찰이에요. 아니다. 세아가 내가 미안해서 어떻게 그러니? 진짜 난리네. 새언니 착한 척 전다? 앞뒤 다른 사람이었네. 얘가 끝까지. 너 그 입 닥치지 못해? 아무튼 세아가 아이들 데리고 집에 가자. 지수, 너는 집에 가 있어. 알았다고. 아이들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 며칠 동안은 잠도 못 자고 24시간 밀착 케어를 했습니다. 낙상사고라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다길래 살펴보기 위함이었죠. 신우이는 본가로 돌려보냈고 제가 직접 아이를 케어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신우이와 별다른 연락은 하지 않았고요. 시간이 흘러 아이들이 유치원에 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말도 제법 잘하고 똑똑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신우이도 길고 긴 취업 전쟁을 끝내고 어느 중소기업에 취직해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연애도 하면서 보통의 사람들처럼 지내더니 어느 날 갑자기 결혼을 하고 싶다며 남자친구를 소개해 주더라고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리둥절했지만 본인이 원한다고 하니 일단은 수긍하는 분위기였답니다. 하지만 남편과 시어머니는 사고만 치던 신우이가 혹여나 섣부른 생각을 하는 건지 걱정이 앞서셨나 봅니다. 서로 알고 지낸 지 얼마나 된 거야? 사회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자리 잡은 것도 아닌데 갑자기 결혼이라니. 좀 성급한 거 아니야? 오빠가 뭘 모르네. 원래 없이도 하는 게 결혼이야. 둘이 사랑하는 게 뭐가 문제야? 네가 철없는 소리 하는 거야. 결혼은 현실이라니까. 신혼집에 하다못해 밥 퍼먹는 숟가락까지 계산해야 하는 게 현실이다. 다 따져봐야 한다고. 그렇게 다 따지면 아무것도 못하지. 서로가 좋아하면 그만이야.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 너 결혼해서 잘 살 자신 있어? 그럼 잘 살지. 못 살건 또 뭔데? 네 오빠 말 틀린 거 없다. 너 무슨 돈으로 결혼할 건데? 나야 당장은 돈 없지. 근데 엄마랑 오빠네 돈 많잖아. 내가 결혼한다는데 가만히 있을 거야? 너 지금 우리 보고 돈 달라 이거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너 그거 되게 잘못된 생각이야. 뭐가 잘못됐는데? 어차피 물려받을 재산이고 미리 좀 받는다. 생각하면 되는 거 아냐? 너 누가 그런 말을 함부로 해? 누가 너한테 재산 물려준대? 엄마, 그럼 나한테 재산 한 푼도 안 물려줄 거야? 이 집만 해도 시세가 10억이 넘는데. 그리고 언니도 나한테 줄 돈 있지 않아요? 저요? 줄 거 다 줬는데요. 오히려 더 줬으면 더 줬지 안 주진 않았죠. 어이가 없네. 너 이런 애였냐? 좋은 말 할 때 닥쳐라. 너 잔말 말고 이 결혼 다시 생각해. 오빠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내 인생이라고. 여기서 큰 소리 내기 싫어. 신중하게 한 번 더 생각해봐. 그렇게 신우이 커플이 인사를 다녀간 뒤 며칠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이들 유치원 보내고 모처럼 여유롭게 커피 한잔하고 있는데 신우이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오랜만에 연락한 거길래 무슨 말을 할까 싶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돈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도대체 왜 저러나 싶었답니다. 언니, 우리 할 얘기 많지 않아요? 지금 안 바쁘죠? 할 이야기라뇨? 뭘 말하는 거예요? 영문을 모르겠네. 아니, 언니 눈치가 없어도 너무 없네. 돌리지 말고 할 말 있음 똑바로 해요. 아, 알았어요. 우리 동현이랑 동훈이 내가 업어 키운 거 알죠? 똥 기저귀도 내가 다 갈아줬다고요. 아, 그랬죠. 한 4일 그랬나? 아, 제대로 한 건 2일이네요. 다 나가서 놀고 외박하느라 집에 없었으면서 뭐네를 봐요? 웃기시네. 새언니 사람이 그러시면 안 되죠. 화장실 갈 때랑 나올 때랑 다르다고 하는데 언니까지 그러면 정말 염치 없는 거 아니에요? 염치는 아가씨가 없는 거예요. 시급으로 쳐서 준다고 했죠? 근데 내가 100만 원 더 줬잖아요. 그 돈이 모자란 거면 아가씨가 사치스러운 거고요. 이틀 일해서 100만 원 넘는 돈 받는 거면 그냥 완전 거저인 거죠. 아, 모르겠고 아무튼 쌍둥이들 때문에 내 인생 허비하고 청춘 다 졌거든요. 피해 보상금으로 딱 1억만 챙겨주시죠? 뭐? 1억? 아가씨, 지금 말 다 했어요? 100만 원도 감지덕지 해야지. 무슨 자격으로 1억을 노네요? 나 고귀하게 자란 소중한 딸이에요. 내가 당신 시누이라고. 당연히 그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안 그러면 엄마한테 거짓말이라도 해서 회사도 못 다니게 하고 이혼시킬 거니까 그러기 싫으면 1억 내놔요. 지랄하고 자빠졌네. 절대 그럴 일 없으니까 해보고 싶으면 해보던가. 헛소리하면 가만 안 있을 거다. 허, 지금 나한테 반말했어요? 나 시누이라니까? 시누이가 무슨 벼슬이라도 되냐? 너 나보다 나이도 한참 어리면서 어디서 나한테 말대꾸야? 너 이러는 거 오빠랑 어머님이 아셔야겠네. 내가 실시간으로 캡처해서 보내버릴라니까 너 딱 기다려. 참나, 내가 겁먹을 줄 알아요? 팔이 안으로 굽지 바깥으로 굽냐고요. 평생 시달리고 싶나 본데 어디 한번 해봐요. 새언니, 오빠랑 엄마한테 어떻게 말을 했길래 이 난리를 피워요? 뭐가요? 한 거 없는데? 아가씨가 나한테 말한 거 그대로 녹음해서 보냈고 카톡 캡처한 거랑 은행 이체 내역 다 보냈는데 와, 진짜 했네? 내가 한다고 했잖아요. 오빠랑 어머님한테 연락드렸으니 기다려요. 아, 답장 왔네. 오빠가 아가씨 억소리 날 때까지 패러 간다고 기다리고 있으라네요. 뭐? 어머님도 알고 계시니까 어디 가서 쪽팔림 당하기 싫으면 얌전히 짜져서 살아요. 가짜는 태도로 사람 대하지 말고 양심이 없어도 너무 없지. 시누이는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한바탕 잔소리를 듣고는 좀 잠잠한가 싶더니 저 몰래 집에 쳐들어오기까지 하더라고요. 돈을 안 주니 이전에 비밀번호를 기억해두고 있다가 아이들 데리고 문화센터 간 사이에 돌반지고 뭐고 다 들고 도망갔더라고요. 그걸로 당연하게 결혼 자금할 거라길래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는데 시어머니가 경찰에 신고를 해버리셨습니다. 시누이는 경찰에 연행되어 갔고 절도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죠. 가족끼리 이러는 게 어딨냐며 한참 난리를 치는데 정말 못 볼 꼴이더군요. 너 이 미친년아. 아무리 내 딸이지만 이건 제정신이 아닌 거야. 너 도대체 왜 그러니? 신고 언니가 했죠? 지금 내 말 무시한 거지? 신고는 내가 했다 이년아. 어디 훔쳐갈 게 없어서 애들 돌 반지를 훔쳐? 아무도 없는 집에 기어 들어가서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짓이냐고. 그러게, 진작에 돈 줬으면 이러지도 않았잖아. 왜 나한테만 뭐라 그래? 엄마도 그렇고 오빠랑 언니도 다 잘못 있는 거 아니야? 너 그 입 안 닥쳐? 네가 정신을 차리려면 한참 멀었구나. 너 나이가 몇인데 이러고 살아? 빨리 새 언니한테 사과 안 해? 내가 왜 사과를 해야 하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할 생각 없으면 사과하지 말아요. 아무도 없는 빈집에 들어간 거 주거 침입죄. 본인 소유의 물건이 아닌 걸 훔친 건 절도죄. 적어도 징역위에서 3년은 나오겠네요. 이참에 너 감방 가서 정신이나 실컷 차리고 와라. 너 제대로 뉘우치기 전까지 새언니가 합의 안 해줄 거야.
내가 막을 거고, 알겠어? 엄마, 나 엄마 딸이잖아.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가족이면 가족답게 굴어. 너 지금 하는 행동 제정신 아닌 거 알지? 새 언니한테 제대로 사과하고 원래대로 돌려놓으면 아무것도 묻지 않으마. 내가 그런다고 순순히 사과할 것 같아? 왜 다들 나한테만 그러는 거야? 정신 차리고 살 거 아니면 합의 안 해줄 거다. 사과하기 싫으면 하지 마. 구치소에서 평생 썩던지. 이왕 이렇게 된 거 마음 편히 들어갔다 나오던가.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진짜 너무들 하네. 다 필요 없어. 구치소 따위 들어가 버릴라니까 다들 꺼져버려. 단단히 화가 난 시어머니와 남편은 정신 차리고 사과할 거 아니면 합의 안 해준다며 단호한 태도로 일관하셨어요. 시누이도 고집이 대단한데 3일을 내리 유치장에 갇혀 있더니 드디어 생각을 바꿨는지 저에게 사과를 하더라고요. 안 본 사이에 얼굴도 헬쑥해지고 정말 꼬리말이 아니었습니다. 시누이는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한참을 저에게 빌고 또 빌었어요. 저는 결국 합의를 해주었고 주일회 아이들과 놀아주는 걸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솔직히 시누이가 전적도 있고 얼마나 잘할까 걱정이었는데 정말 잘 놀아주더라고요. 한두 번이면 말겠지 싶었는데 주일회가 아니더라도 시간이 날 때마다 아이들을 봐주러 왔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느낀 게 많다며 저에게 다시 한번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저는 괜찮다며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잘 타일러줬습니다. 물론 결혼하겠다던 그 남자와는 헤어졌어요. 아니나 다를까 여유로운 시누이의 배경을 보고 접근한 남자였죠. 아가 요즘 지수 어떤 거 같니? 아가씨 거의 매일 와요. 회사 때문에 늦게 끝나는 날 말고는 거의 매일 와서 아이들도 봐주고 밥도 먹고 가고 그래요. 그게 정말이냐? 네. 어제 저녁에도 늦지막이 와서는 애들 자는 거 보고 저랑 맥주 한잔하고 갔어요. 의외네. 내가 한국 가면 칭찬 좀 해줘야겠구나. 그나저나 어머니 여행은 좀 어떠세요? 오래 머무시는 거라 건강 생각도 하셔야 하고. 거긴 안 춥죠? 말도 마라.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어. 풍경도 좋고 너무 좋아. 나중에 우리도 오자. 말씀이라도 감사해요. 아이들 좀 더 크면 같이 가요. 오늘도 지수 오나? 연락해봐야 하는데 아마 올 것 같은데? 왜? 지난번에 경찰서 이후로 대화 나눈 적 없어서 오랜만에 커피 한잔하며 이야기 좀 나눌까 하고. 그럼 퇴근길에 아가씨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 사와.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도 좀 하고 그래. 너희들이 잘 지내는 거 보니 내가 이렇게 마음 편하게 여행도 다니고 그러는구나. 엄마, 우리 신경 쓰지 말고 이모들이랑 여행 잘 다녀오세요. 마무리도 잘하고 오시고. 그리고 온천 꼭 하고 오셔. 알겠다, 알겠어. 저 녀석이 코스 짜준 대로 움직이는데 제 기준에 맞춰서 아주 힘들다. 아무튼 둘 다 건강히 잘 있어. 네. 어머니 조심해서 오시고요. 그렇게 모든 일이 마무리되고 저희 가족에게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회사의 배려로 재택근무도 했다가 출근도 했다가 다방면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솔직히 회사에 꼭 출근해서 업무를 봐야 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최대한 편의를 봐주시는데 어찌나 감사한지요. 시어머니는 친구분들과 여행도 다니시고 알찬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저희 부부는 각자 위치에서 맡은 일을 척척 해내며 지내고 있고 시누이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광고 회사로 이직했어요. 좀 더 적성에 맞는지 엄청난 적응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돈에 눈이 멀 때도 있고 수많은 실수를 저지른다고 해요. 그 잘못을 일찌감치 깨달아서 속죄하며 살면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지만 뻔뻔하게 굴면 그만큼 돌려받는 것 같습니다. 서로 균형을 잘 이뤄가며 인생을 살아간다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 제일 중요한 것 같네요. 지금까지 잘 해왔듯이 저희 가족은 앞으로 더 행복하게 살아갈 예정입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고요. 막 나가던 시누이 참교육한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도 저와 비슷한 상황이시라면 당장 나무라지 마시고 약간의 시간을 줘보세요. 그럼 생각이라는 걸 할 테고 바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좋은 모습으로 되돌아올 겁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공감이 되셨다면 응원의 댓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제게는 얼마 전까지 남편이 하나 있었는데 신혼집에 인근에 시부모님과 시누이가 살고 있어 자주 맞닥뜨릴 일이 많았었습니다. 맞선을 통해 결혼한 남편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 때는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나 결혼을 하고 보니 완전히 막장이라는 것을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됐습니다. 기생충처럼 제 재산을 빼돌린 것도 모자라 그 돈으로 시누이며 자기의 부모만 배불리려고 했었던 막장 남편. 그 막장 남편에게 이혼으로 복수해준 일에 대해 얘기해보려 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다. 나 직장 때려치울 거니까 그렇게 알아. 진짜 너무 화가 나서 이건 못 참아. 또 무슨 일인데 그래? 당신 화날 때 결정 내리는 건 항상 틀리잖아. 일단 침착하고 무슨 일인지부터 말을 해봐. 내가 가게 일, 주인의식 가지고 정말 열심히 하는 거 알고 있지? 그래서 손님 왔을 때 인사하고 나갈 때도 인사하고 정말 열심히 한단 말이야. 근데 사장 이 자식이 나보고 뭐라는 줄 알아? 손님한테 아양을 떨지 말고 일이나 집중하란다. 기가 막혀서 정말. 이유 없이 그 말하지는 않았을 거 아냐? 그래도 3주나 일 같이 했는데. 이유가 뭔지 알려줄까? 사장이 미친 자식이라 그래. 사실 첫 인상부터가 좋지 않았어. 나이가 30인데 왜 아르바이트 하려고 하냐는 둥 사사건건 꼬투리 잡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게 보였다니까? 아니, 내 나이가 30이든 50이든 지가 무슨 상관이냐고. 공무원 하다가 계속 실패하는 바람에 이 나이 됐다고 말하면 배려라도 해주게? 당신이랑 나랑 결혼한 지가 얼마나 됐지? 1년. 근데 갑자기 결혼 기간은 왜 물어? 신혼 초부터 지금까지 일 때려치운 게 몇 개야? 사장이 어린데 반말한다고 때려치워. 나이 묻는다고 멱살잡이 해. 손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주먹다짐까지. 당신 애 아니잖아. 결혼도 했고 어엿한 성인인데 왜 이렇게까지 애처럼 굴어? 나 애 같은 놈인 거 모르고 결혼했어? 알면 당신 같은 사람이랑 내가 결혼을 했겠니? 이름 들으면 알만한 회사에 다니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떠벌리더니 그것도 실은 낙하산으로 들어간 거였잖아. 낙하산으로 들어갔으면 버티면서 어떻게든 인정받을 생각을 해야지. 직원들이 뒷담화한다고 때려치우기나 하고. 당신은 정말 근성 자체가 없는 사람인 것 같아. 그래도 솔직히 나 정도면 근성 있는 편이라고 주변에서 다들 그러는데. 요즘 직장 안 구하고 부모 밑에서 빌부터 지내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 시부모님이랑 같이 지내시는 아가씨처럼? 그래, 혜민이만 하더라도 대학 멀쩡히 잘 졸업해놓고 지금은 완전 거지 신세잖아. 기를 능력도 안 되는 주제에 이혼하면서 애는 또 어떻게든 챙겨오겠다고 가짜는 모성애에 발휘하질 않나. 걔 보면 내가 갑갑해서 속이 터질 지경이야. 난 말하지 말고 당신이나 좀 잘해. 그래서 앞으로는 어떡할 건데? 당신 빵집 가게에 일하지 뭐. 아내가 빵집 가게 사장이겠다. 남편인 내가 열심히 도와줘야 하지 않겠어? 언제는 마누라 밑에서 일하는 게 창피하다며? 에이, 그거야 다 과거 얘기지. 그리고 빵집 잘 되는 덕분에 직원들도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에 말했었잖아. 당신 손목도 요즘 안 좋아서 병원 다니고 있는 상황인데 일손 하나라도 거들면 좋지 않겠어? 남편이라고 봐주고 그런 거 없어. 나 이래서만큼은 깐깐한 사람인 거 당신도 알지? 모르는데? 살살 좀 하자. 돈돈거리면서 너무 바쁘게 살고 그러니까 병이 생기는 거야. 장사가 잘 되는데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병이 생긴 거고. 당신이 허구한 날 일하다 때려치우길 반복하니까 바쁘게 무리하게 되는 거고. 스트레스 주는 사람이 누구인데 그렇게 말을 해? 당신이 하도 잔소리해서 적금이며 저축이며 이래저래 들고 있다고. 내 나름대로 건실하게 살아가려는데 자꾸 잔소리하지 좀 마. 참, 빵가게 일은 다음 주부터 시작할게. 본격적으로 힘들게 일하기 전에 친구들이랑 한번 회포 좀 풀고 오게. 참 가지가지한다. 가지가지해. 다니는 직장이며 아르바이트며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관둬버리는 남편. 그런 남편과 함께 일을 하게 된 상황이 되니 불안감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빵집을 운영하는 데 있어 많은 차질을 줬습니다. 내가 말한 거 왜 제대로 기억을 못하고 자꾸 같은 실수를 반복해? 솔직히 경영인이 뭐니 할 정도로 큰 빵가게는 아니라고 해도 엄연히 이것도 직장이야. 당신이 본을 안 보이고 제대로 못하면 나도 자꾸 혼낼 수밖에 없어. 아무리 그래도 직원 앞에서 혼내는 건 좀 아니지 않나? 따로 불러서 혼낼 수도 있는데 내 체면 좀 생각해 줘야지.
가게 일이 서투니까 실수쯤이야 할 수 있는 거잖아. 가게 일만 서툴면 내가 말을 안 해. 열심히 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라도 해야 할 거 아냐. 최소한의 성의 몰라? 재료 준비 힘들다고 해서 카운터 앉혀놨더니 손님 와도 인사는커녕 핸드폰이나 만지고 있고, 중학생 애들이 와서 CCTV 사각에서 빵 몰래 훔쳐가고 있는데도 핸드폰이나 만지고 있었지? 직원이 발견 안 했으면 그대로 다 매장 실적에 펑크나는 거였어. 알아? 이런 일 반복되면 소문나서 다른 애들도 도둑질하러 올지도 모르는 거라고. 에이, 세상 참 각박하게 산다. 해봐야 밀가루 반죽에 설탕 좀 들어간 거 가지고 왜 그렇게 깐깐하게 살아. 배고프고 돈 없는 애들이니까 좀 먹을 수도 있지. 게다가 CCTV 위치 사각인지 아닌지 내가 그런 것도 다 기억을 해야 하는 거야. 됐으니까 당장 때려치우고 내일부터 그냥 나오질 마. 여보, 잘 생각해봐. 그래도 남보다는 내가 믿을만하게 일할 수 있을 거 아냐. 솔직히 열심히 했는데 당신 실망시키면 어떡하나 생각해서 건성으로 임했던 거야. 정말 앞으로는 열심히 할 거니까 믿고 맡겨두라고. 가게 일 사소한 거 하나도 못하는 사람한테 뭘 어떻게 믿고 맡기라는 건데? 내가 또 하려고 마음먹으면 잘하는 사람인 거 당신도 알잖아. 일 본격적으로 배우면서 열심히 해볼 테니까 좀만 더 기회를 주라. 응? 남편의 간곡한 애원에 못 이긴 저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열심히 하겠다는 말이 빈말은 아니었던 모양인지 반죽을 하는 것부터 가게 일을 열심히 배우기 시작하더군요. 그렇게 2달 정도 지나자 남편은 빵 가게에서 자기 몫은 해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결과에 만족하고 즐길 틈도 없이 문제가 또다시 터지고 말았죠. 당신, 아가씨한테 오늘 케이크 드리던데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한 거야? 3만 원짜리 혼자선 다 먹지도 못할 걸 그냥 드리면 어떡해? 에이, 동생이 그걸 혼자서 먹겠어? 엄마도 아빠도 같이 먹고 아들하고도 같이 먹겠지. 나도 그게 우리 가게에 제법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 알기는 하는데 먹는 거 가지고 치사하게 계산하고 따지기 싫어서 그랬어. 당신도 가끔 동생이 애 데리고 가게 놀러 오면 남는 빵 주곤 했었잖아. 어차피 남는 것들 다 폐기해야 하는 것들이라면서. 폐기해야 하는 걸 드리는 거랑 당장 손님한테 팔아야 하는 걸 드리는 거랑 같다고 생각해? 몇 달 동안 일 헛배웠네. 알지, 아는데 좀만 더 깊게 생각을 해보자. 당장 내 동생 혜민이가 몸 불편한 엄마 아빠 모시고 있는 상황이잖아. 그렇게 모시면서 간병하는 거 생각하면 빵값 솔직히 얼마 되지도 않는 건데. 걔 혼자 애도 키운다고 마음고생도 심한 상황이고, 안 그래? 내가 발견한 게 한 건이면 나머지는 어떻겠냐는 거야. 한 달 동안 동생한테 몇 번 빵 쪼가리 주긴 했다만 다 합쳐봐야 10만 원도 안 될걸? 그런 거 째째하게 따질 시간에 빵 반죽을 더하고 설탕을 더 치는 게 맞지 않을까? 사실 당신이 이렇게 뭉개고 넘어가려 할 것 같아서 직원들 통해서 다 확인해 봤어. 내가 병원 간다고 자리 비울 때마다 찾아오셨던데? 하루에도 몇 번씩 들릴 때도 있었고. 그거 다 합쳐보니까 못해도 50만 원은 되더라. 10만 원도 안 된다고? 어쩜 거짓말을 해도 이렇게 금방 들킬 거짓말을 해? 오케이, 오빠가 돼서 동생 좀 챙겨준 것 때문에 가게 운영에 지장이 있었던 거 인정. 그런데 내가 당신 일 도와주면서 얻는 이득도 있을 거 아냐. 그거 생각하면 이렇게 따지는 게 좀 웃긴 일 아닌가? 뭐? 이제 뻔뻔하게 나오기로 콘셉트 바꾼 거야? 생각을 해보라고. 나도 이제 일 적응해서 1인분 충분히 해내고 있잖아. 앞으로 일도 더 능숙해질 거고 당신 힘들 때 믿고 맡길 수 있을 사람도 필요할 거 아냐? 직원 괜히 더 고용해봤자 생돈 날아가는 거고 아무리 믿음직한 사람이라고 해도 결국 남 아니냐고. 그렇다고 손님한테 팔빵을 아가씨한테 다 넘겨서 가게 망하는 꼴을 보고 있으라고? 가게가 망하는 단계까지 갈 일이 뭐가 있겠어. 앞으로 나도 주의할 거고 어지간하면 손님들한테 파는 빵은 안 주도록 할게. 신경 쓰겠다니까. 일단 좀 믿고 맡겨보기나 해봐라. 응? 앞으로 이런 일 또 있으면 당신 절대로 용서 안 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내가 정말 기가 막히고 황당해서. 남이었으면 바로 고소 들어갔을 일이야. 그런데 어쩌지? 남이 아니라 남편인데. 어쨌건 용서해준 걸로 알고 나도 적당선으로만 할게. 남편분이 신우한테 빵 줬다는 건 어떻게 됐어? 완전 기강 잡을 거라고 하더니 잘 됐니? 오히려 시부모님 아픈데 모시는 시누이 불쌍하지 않냐고 대들기만 하더라. 본인이 잘못한 건 모르고 잘했다고 뻗대는데
너무 얄미워 죽겠네. 남매가 싸우는 것보다야 사이좋은 게 좋지. 어지간하면 너도 기분 풀고 잘해드려. 그래도 이 직장 저 알바 전전하시더니 빵집 일은 잘 적응하신다며. 게다가 모르는 사이랑 같이 일하는 것보단 그래도 부부 사이에 같이 일하는 게 낫지 않겠니? 남편이 일하던 곳 사장들 심정이 이해가 갈 지경이야. 열심히 안 할 거면 잘하기라도 하든지, 일머리 둔하면 성이라도 보이든지 해야 하는 거잖아. 뭘 시켜놔도 건성건성 언젠가 늘겠지 하면서 천하태평이라니까? 내가 사장이고 지가 남편이라 참았지. 맘 같아서는 100번은 넘게 잘났다. 적어도 너 손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만이라도 지켜봐. 그래도 신우이라는 분 빵 주는 거 말고는 큰 사고는 안 친 모양이더만. 모르지. 한번 날 잡아서 CCTV 확인 쭉 해볼까 싶어. 그렇게까지? 빵값 그거 가게 수입에 비해 얼마나 한다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도 있잖아. 내가 믿고 가게 맡긴다고 하면 얼마나 신나서 또 뭔가를 저질러댈지 모르는 사람이 내 남편이야. 남편도 남편이지만 솔직히 아가씨도 웃기지 않아? 내 가게에 와서 빵 받아가면서 어떻게 얼굴 한 번을 안 비치고 고맙다는 말을 안 한대? 나도 너 결혼식 때 얼굴 한번 봤잖아. 관상이 좀 드세 보이긴 하시더라. 돈도 좀 밝힐 것처럼 보이긴 하지? 지금 애 혼자 기르고 있는데 남편이랑 헤어진 이유가 돈 많은 남자랑 바람 피우다가 그런 거잖아. 명품은 또 어찌나 좋아하는지 빵 가게에 빵 얻으려고 방문하면서도 가방이며 구두는 아주 비싼 것만 둘둘이더라. 한 번 사서 오래 쓰시는 건 아니고? 아니,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좀 이상하네. 최근에 그래도 한 번 얼굴 본 적 있었는데 돈 날 구석도 없는 사람이 새 지갑에 새 가방에 새 목걸이까지 아주 번쩍번쩍 치장을 했더라고. 네가 남편이랑 시부모님한테 용돈 50만 원씩 보내드린다며? 신우이 이혼한 전 남편한테도 양육비 받을 테니까 말이 아주 안 되지는 않잖아. 아님, 못 자가? 그런 거 걸치는 걸 수도 있고. 가짜 같지는 않았고 SNS 보니까 좋은데 여행도 종종 가는 것 같더라고. 대체 무슨 돈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가 모르겠네. 남편분한테 물어봐. 동생이니까 뭐라도 알고 있겠지. 돈 잘 버는 것 같은데 빵 가게 와서 그만 얻어먹으라고 하면 뭐 얘기 자연스럽게 나올 테고. 저는 친구에게 남편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다 신우이의 수상한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혼자서 궁리를 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는 문제였기에 남편에게 이를 직접 따져 물어보기로 했죠. 아가씨 말이야. 지금 백수 신세인 걸로 알고 있고 일 안 한 지도 꽤 된 걸로 알고 있거든? 그런데 무슨 돈이 있어서 그 명품들을 둘둘 두르고 다니는 거야? 걔가 무슨 명품을 가지고 있어? 그거 다 짭일걸? 짭은 무슨. 저번에 시부모님 모시고 식당 갔을 때 내가 넌지시 떠보니까 발끈하면서 보증서까지 보여주더구먼. 당신은 뭐 혹시 알거나 들은 얘기 없어? 나 동생이랑 안 친해. 캐봤자 나올 거 없으니까 직접 물어보든가. 왜 이런 문제에 날 끌어들이고 그래? 일 배우느라 가뜩이나 힘든 사람한테.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되지. 왜 발끈하고 그래? 와, 이런 식을 또 몰아간다. 내가 발끈했다고? 정말 발끈하면 내가 어떻게 하는지 당신도 잘 알잖아. 멱살잡이하고 주먹질하고 그런 사람이야, 내가. 무슨 말하는지 잘 알겠으니까 일단 화부터 풀어. 아가씨한테는 내가 나중에 한번 물어보든지 할게. 아니, 물어보지 말고 괜히 내 가족 의심해서 추궁하지도 마. 걔가 대출을 받든 지 남자를 하나 꼬셨든지 뭐 돈 나올 구석이 하나쯤은 생겼나 보지. 그러려니 하고 넘기면 될 걸 굳이 캐내려는 이유는 뭔데? 신우이도 내 가족이야. 걱정돼서 그런 거라고 생각은 안 들어? 당신이 나보다 내 동생을 더 아껴주는 줄은 몰랐네. 얼마 되지 않는 빵값도 아까워서 벌벌 떨던 사람이. 벌벌 떤 적은 없고 이유를 확인하려고 했던 거야. 원칙에 어긋난 건 시정하려고 했던 거고. 됐으니까 탐정질 그만하시고요. 당신 손 회복하는 거나 신경을 써. 나도 병원 다니면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치료할 거야. 솔직히 당신이 손 아프다고 일 도와주고 있고 가게 일 힘들어도 내색 안 하고 있는데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당장 가진 거에 고마워하면서 살아. 시간 지나면서 어쩔 수 없이 흘러버리는 거에 초점을 두지 말고 가진 거 더 불릴 생각을 하면서 건설적으로 살라고. 어이가 없다.
빵가게 직원이 지금 사장한테 훈계하는 거야? 직원이고 사장이고를 떠나서 당신 위해서 진심으로 충고하는 거야. 그리고 나는 당신 남편인데 이 정도 얘기도 못해? 신우이한테는 별의별 참견을 하는 사람이 아주 내로남불 제대로다. 알겠어. 당신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할 줄 알았으면 이렇게 묻지도 않았을 거야. 노력하는 거 몰라줘서 미안하고 나도 앞으로 잘할게.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로 달라지는 모습을 좀 보여줘. 당장 나 없으면 빵가게 일 죄다 스톱인 거 알고는 있지? 단순히 신우이가 써대는 돈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만 확인하려고 남편에게 물어봤을 뿐인데 남편은 무슨 약점이라도 발각된 사람처럼 발끈하며 저를 공격해댔습니다. 아무래도 수상하다 싶었던 저는 신우이를 추궁해보기로 마음먹었죠. 아가씨, 그동안 가게 자주 방문하셨다면서요? 제가 인사를 드렸어야 했는데 손목이 요즘 안 좋아서 병원 간다고 자주 뵙지를 못했네요. 괜찮아요. 오빠가 새언니 대신해서 잘 챙겨주고 있으니까. 신경 써주신 덕분에 빵도 잘 먹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연락하신 거 맞죠? 아니요, 꼭 그것 때문만이라기보다는 제가 걱정이 되는 문제가 있어서요. 요즘 빵가게에 자주 들르시는데 밀가루만 먹고 이러면 아무래도 몸에 해롭거든요. 그래서 저 보러도 종종 오시면 제가 자주 챙겨드리려고요. 새언니가 제 몸까지 걱정해 주시니 고마운 일이네요. 그런데 빵 말고도 나름대로 잘 챙겨 먹고 있고 영양제도 신경 쓰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물론 챙겨드리고 싶은 것도 있지만 저희가 가족인데 서로를 너무 잘 모르는 것 같아서요. 아가씨도 혼자 애 키우랴, 시부모님 모시랴, 품위 유지하랴 이래저래 돈 나갈 구석이 많은 편이시잖아요. 그러니 제가 주변에 직장 같은 거라도 알아봐 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빙빙 두르지 마시고 솔직히 말씀을 하시죠. 궁금한 건 제가 돈이 어디서 나나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애 키우면서 쥐뿔도 없는 백수인 주제에 어디서 돈이 나서 명품을 두르고 다니는지가 궁금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아가씨,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정말 불쾌하네요. 새언니가 저 걱정해줘서 연락한 거라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저 의심해서 그런 거라니까요. 설마 하니 제가 몸이라도 팔고 다닐까봐 걱정돼서 그러세요? 대체 뭘 의심하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돈 가지고 그렇게 차별을 하시면 안 되죠. 제가 주식을 할 수도 있고 숨겨놓은 재산이 있을 수도 있는데 왜 보이시는 걸로만 그렇게 사람을 판단하시냐고요. 돈 가지고 차별하는 게 아니라 가족으로서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남편한테 물어봐도 모르겠다고만 하니까 저도 궁금할 수 있는 문제 아닌가요? 그런 걸 세상 사람들은 오지랖이라고 그래요. 새언니 손목이나 얼른 낫고 가게 일이나 신경 쓰세요. 저는 오빠한테 가게 빵 받는 정도만으로도 만족하니까요. 설마 하니 기분 좀 상했다고 오지 말라 하시는 건 아니죠? 그렇게 가족 하시는 분이 말 한마디 한마디를 지지 않고 대드는 신우이를 보게 되자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조금 건드렸을 뿐인데 발끈하는 남편이나 신우이에게 확실히 수상한 뭔가가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도 있었죠. 저는 그날로 친구와 함께 가게의 CCTV를 살펴보았습니다. 손이 불편한 저를 대신해 친구가 많은 도움을 주었죠. 이 CCTV 이 장면 좀 봐봐. 이거 빵 봉투에 돈 담는 거 맞지? 조금만 돌려봐. 거기. 카운터에서 빵 담는 구간. 네 말이 맞네. 빵 담고 돈 거슬러 줄 때마다 조금씩 봉투에다가 돈을 따로 챙기네. 와, 남편분이랑 완전 짝짝꿍이 맞아서 이런 짓을 벌이고 있었어? 이거 횡령으로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니? 당연히 신고해야지. 이것들을 어떻게 요절내면 좋지? 어떡할까? 영선아. 내가 지금 당장 신고를 해버리고 싶어도 손이 이 모양이라 어떻게 할 수가 없네? 듣자 하니 네 남편이랑 신우 뻔뻔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인 것 같던데 당분간은 지켜봐. 지켜보고 증거 더 모은 다음에 발뺌 못하게 하는 게 어떨까 싶네. 그럼 이런 꼴을 참고 견디라는 얘기야? 이번 한 번만 이런 거라느니 뭐니 하면서 또 네 속 뒤집어 놓을까봐 걱정돼서 그래. 어차피 너 손 나을 동안 직원 다시 구하기도 애매할 거 아냐. 친구의 조언을 받아들인 저는 직원을 새로이 알아보는 한편 증거를 수집하며 치료에 전념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편이 더더욱 꼬리를 드러낼 수 있도록
일부러 아쉬운 입장인 척 굴기도 했죠. 여보, 생각해보면 아가씨한테 당신이 빵 줬다고 해도 나 기만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괜히 싸우기 싫어서 안 알린 거잖아. 내가 그걸 잘 이해해줬어야 하는데 당신이 거짓말하게 해서 미안해. 우리 마누라가 웬일로 기특한 소리를 다 하냐? 미안한 줄 알면 앞으로 나한테 잘하기나 해. 당신한테 당연히 앞으로 잘할 거야. 아가씨는 물론이고 시부모님한테도 잘해야지. 따지고 보면 간병도 하느라 고생 많으시고 육아까지 하고 계신데 고마운 일이기도 하고. 그럼 이제야 당신이 좀 정신을 차렸구먼. 앞으로도 가게 일 당신만 믿고 있을 테니까 잘 부탁할게. 가게 매출이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데 조금만 더 힘내보자. 요즘은 다 불경기라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지. 돈 조금 덜 벌리고 더 벌리고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손 닿는 것만 신경 써. 고마워. 당신 없었으면 정말 어쩔 뻔했냐. 저는 남편을 칭찬하며 방심시켰고 덕분인지 가게에서 남편은 신나게 돈을 빼돌리더군요. 뻔히 CCTV가 있을 만한 위치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제가 안 볼 거라고 생각한 건지 아니면 제 말을 건성으로 듣고 CCTV에 대해서 파악조차도 못한 건지는 알 수 없는 일이었죠. 어쨌거나 저는 남편이 빵집에 돈을 횡령한다는 증거를 더욱더 많이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직원의 면접을 보고 있는데 남편이 제게 와서 거들먹거리는 투로 헛소리를 해대더군요. 아니, 왜 또 직원을 뽑고 그래? 나만 있어도 충분한데 인건비 생각도 좀 해야지. 가게 운영도 요즘 점점 어려워진다면서. 그러니까 더더욱 사람을 써서라도 빵집 활발하게 만들 생각을 해야지. 내가 이제 가게 일이 완전히 손에 붙었거든? 괜히 일 벌일 생각하지 말고 현상 유지라도 잘하는 게 좋다는 게 내 의견이야. 당신 의견이야 존중하지. 그런데 난 추가로 직원이 필요한 것 같아서. 여보, 우리 마누라, 솔직히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그럼 뭐가 중요한데? 나도 이제 고급 인력이 됐으니까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대우가 필요하다는 걸 느끼게 됐어. 그래서 말인데, 시부모님 우리 집에 모시고 사는 건 어떨까? 며느리로서 시부모님을 부양할 의무 있다는 거 알고 있지? 아, 시부모님을 우리 집에 모시고 살겠다는 거야? 그렇게 넓지도 않은 집인데? 그거야 엄마 아빠도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고 하시네. 하여튼 오늘부터 우리 집에서 모시려고 생각하고 있거든. 그렇게 알고 있고 집에 가면 적당히 수발 좀 들어드리고 해. 물론 혜민이도 신경 쓰겠지만 며느리로서 당신도 해야 할 일은 해야지. 모시려면 이혼하고 너 혼자 모셔. 이 기생충 같은 놈아. 기생충?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 나보고 기생충이라고 그랬냐? 그래, 기생충. 가게에 있는 빵 빼돌려서 신우이 준 것도 모자라서 가게 돈까지 빼돌리는 놈이 기생충이 아니고 뭔데? 믿고 맡겨놨더니 몰래 돈을 빼돌리기나 하고. 당신은 진짜 답이 없는 인간이다.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 또 직원들이 하는 모함에 속아서 이러는 거야? 직원들이 하는 모함이고 자시고 CCTV에 다 나왔다고. 이 미친 인간아. 돈 빼돌려서 빵봉투에 담고 신우한테 건네는 거 보니까 아주 미션 임파서블이 따로 없더구먼. 하여튼 너 같은 쓰레기랑은 하루도 더 살기 싫으니까 당장 이혼해. 빨리 이혼 도장 찍자고. 여보, 잠깐만. 내가 잘못했어. 나 이대로 이혼하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잖아. 당신 덕분에 일도 재미있어졌고 서서히 익숙해지고 있는데 이렇게 또 관두라고? 그래도 이번 일은 열심히 한다고 부모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데, 응? 나 당신 남편이야. 생각을 해보고 말을 뱉어. 도둑놈을 직원으로 어떻게 고용하고 있겠니? 그리고 이제 넌 내 남편 아냐. 나 너랑 이혼할 거라니까? 싹수 없는 시누이 몰래 챙겨준 것도 모자라서 돈까지 훔치는 당신을 내가 용서할 거라 생각해? 여보, 내가 혜민이랑 같이 밀게. 제발, 응? 당신이 이러면 나 정말 죽는다고. 너 같은 인간이랑 같이 산 세월이 아깝다. 빼돌린 돈은 내가 어떻게든 다 받아낼 테니까 그런 줄 알아. 혜민이랑 같이 당신한테 빌게. 그렇게 하면 당신 속이 풀리는 거 맞지? 응? 걔랑 같이 빌든 말든 난 상관없고 이혼은 이미 확정이야. 잘한다 해줬더니 시부모님을 모시라 하질 않나. 당신이 어떤 인간인지 이번에 바닥까지 제대로 봤어. 내가 앞으로 잘할게. 정말로 이런 일 없을 거라고. 응?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는 거잖아. 남편의 애원을 듣자 하니
골치가 아파진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빵집을 나와 곧장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이혼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잘못이 큰 만큼 위자료 또한 두둑하게 받아낼 수 있었죠. 그 과정에서 시누이며 남편이 제 빵가게에 찾아와 무릎을 꿇고선 자신들의 사정이 딱하지 않냐며 또 지겨운 감성팔이를 해대더라고요. 시누이는 대출을 받아가며 과소비를 해댔었고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을 빼돌린 거라는데 기가 막힐 뿐이었죠. 본인들의 죗값을 치르는 것뿐이니 헛소리하지 말라 일가라고서 또 찾아오면 경찰에 영업방해로 신고하겠다고 하니 그 뒤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네요. 사연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고 동네에서 작은 빵집을 운영하며 살고 있는 55살 여성입니다. 아이들 다 출가시키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자연스레 사람들 사는 이야기 듣는 게 취미가 되어버렸네요. 사실 내년 봄에 둘째 딸이 결혼을 앞두고 있고 오늘 상견례를 하고 왔어요. 딸 가진 엄마들이라면 다 그렇겠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도 싱숭생숭하고 울적하기도 합니다. 제 품 안에 가둬놨던 아이들이 벌써 결혼하고 아이 엄마 된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고 한편으로는 기특하기도 해요. 그동안 제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 참 많은 일이 있었더라고요. 그 중에 한 가지를 여러분께 속 시원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벌써 20년도 더 된 일이지만 살면서 처음으로 후회와 절망을 함께 느낀 순간이었는데요. 그래도 그 일 덕분에 이렇게 두 딸 대학도 보내고 좋은 회사에 취직도 시키고 시집도 보내고 했네요.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상처받았을 두 딸들에게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제 얘기 많은 공감 부탁드리며 무슨 사연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으니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할게요. 언니, 이번에 나 전교 1등 했다. 드디어 수혁이 이겼어. 우와, 대단한데? 그렇게 밤새워서 공부하더니 공부한 보람이 있네. 그럼 내가 누군데? 나 나중에 의사 될 거라고. 벌써 꿈까지 정한 거야? 언니는 네가 마음 편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엄마 아빠도 없는 마당에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언니 호강시켜줘야지. 아이고 기특해라. 수아가 커서 효도하는 게 빠르지 않을까? 에잇, 수아는 이제 2살인데? 내가 얼른 커서 언니한테 효도할게. 돈 많이 벌어서 개인 병원도 차릴 거라고. 그나저나 형부는 오늘 늦게 들어오셔? 아니, 일찍 퇴근할 것 같아.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통닭 먹고 싶어서. 형부랑 같이 먹고 싶은데 맨날 야근하시니까 마주치질 못해서. 형부가 그렇게 좋니? 그럼 좋지. 처음엔 어려웠는데 지금은 그냥 오빠 같아. 좋다면 다행이네. 언니가 형부한테 오면서 통닭 사오라 할 테니까 학원 끝나고 집에 와서 같이 먹자. 우와, 언니 정말 최고야. 그럼 이따 봐. 저는 대학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시점에 한 동네에서 자란 소꿉친구와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부모님끼리도 서로 잘 아는 사이였고 오랜 친구와 연애를 한다는 게 익숙하지 않았지만 그만큼 서로 사랑했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저희 부모님이 해외여행을 다녀오시다 비행기 사고로 황망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직 졸업을 하지 못한 시점에 부모님의 죽음은 더할 나위 없이 큰 충격이었죠. 더군다나 10살이나 차이 나는 여동생이 한참 예민하고 부모님의 손길이 필요한 시기라 앞날이 캄캄했더랬죠. 그 와중에 다행인 건 사업을 하시던 부모님이 남겨주고 가신 약간의 재산이 있어서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부모님을 보내드리고 대학 졸업반이 되었는데 갑작스레 아기 천사가 찾아왔어요. 무척이나 당황스러웠고 아직 여동생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는 입장에 제가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큰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며칠을 고민하다 남자친구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고 남자친구는 고민도 하지 않고 이를 시부모님께 알렸어요. 엄마,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혼날 각오하고 말씀드리는 건데 너무 놀라지 않으셨으면 해서요. 뭔데 그래? 뭔데 이렇게 뜸을 들여? 말 안 하는 것도 예의가 아닐 것 같아서. 사실 우리 아이 생겼어요. 아이, 누가, 네가? 잠깐만. 지금 선주가 임신을 했다는 거니? 네, 어머니.
이렇게 갑작스레 말씀드려 죄송해요. 저희가 피임을 한다고 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엄마, 그래도 내가 선주 책임질게. 미안하지만 나 선주랑 결혼할래요. 야, 이놈아, 그건 당연한 거지. 남의 집 귀한 딸 결혼하기도 전에 임신시켜놓고 책임도 안 진다고 하는 거면 망할 놈인 거야. 응. 엄마 화 안 내? 나 막 안 때려? 왜 반응이 의외라서 놀랐냐? 아이 가진 게 왜 맞을 일이야. 시기가 조금 안 맞긴 하다만 새 생명을 가졌다는데 축하해줘야지. 어머니, 감사해요. 그리고 죄송하고요. 너는 뭘 그렇게 죄송하니? 너희 둘이 연애한다고 했을 때부터 이미 어느 정도 짐작은 했었다. 젊은 남녀가 그럴 수도 있지. 이 아줌마도 내 나이에 기성이 나왔는걸? 어떻게 말씀드릴까 했는데 좋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마음 쓰지 말아라. 하늘에 있는 진경이랑 나랑 몇십 년 친구인데 진경이랑 약속한 게 있다. 진경이 딸은 내 딸이나 마찬가지야. 이젠 시어머니가 될 테지만 엄마, 그럼 우리 허락해 주는 거야? 우리 결혼해도 돼? 그럼 당연한 거 아니냐? 배다 불러서 하게? 배 불러오기 전에 예쁜 드레스 입고 사진도 찍고 해야지. 아버지랑 상의해서 날부터 잡자. 그리고 선주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 엄마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알겠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제가 살면서 잘할게요. 얘 선주야. 지금 바쁘니? 아니에요, 어머니. 이제 학교 끝나고 아르바이트 가려고요. 아니, 아르바이트 아직도 해? 아이도 생긴 애가 무슨 일이야? 괜찮아요. 학원에서 보조 강사하는 거라 힘든 것도 없고, 저도 공부해서 현주 가르쳐 줘야죠. 현주가 워낙 똑 부러지잖니. 가만히 둬도 알아서 잘할 것 같은데. 그나저나 안 그래도 현주 얘기 좀 하려고. 현주요? 왜요? 현주가 또 뭐 사고 쳤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시아버지랑 오랫동안 고민했는데 말이다. 너도 알다시피 우리가 이번에 이사해서 집이 좀 넓어졌잖니? 그래서 현주를 데려올까 싶어서. 네? 현주를요? 그래, 너희 결혼하면 신혼집 얻어서 나가야 하고. 그럼 그 집에 현주 혼자잖아. 우리도 아들 하나 있는 거 내보내면 적적하기도 하고. 너희 같은 딸들 있었으면 했거든. 그래서 겸사겸사 현주 데려올까 했던 거야. 그럼 어머니가 너무 고생하시잖아요. 제가 어떻게 그걸 보고 있어요. 얘는 내가 일전에 네 엄마랑 약속 하나 했다고 했지? 우리가 태어나고 같이 자라면서 누군가 먼저 죽게 되면 서로 자식을 돌봐주기로 했단 말이야. 우리 집도 내가 어려서는 상황이 좋지 않아서 너희 집 도움 많이 받았어. 이렇게라도 할 수 있는 게 어디니? 그러니 부담 갖지 말고 내 말대로 하자. 현주한테 물어볼게요. 어머니 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뭐라고 해야 할지. 현주한테 물어볼 거 없다. 이미 내가 말을 했거든. 당연히 들어온다더라. 너 현주 데리고 살 생각이었담서? 네. 그랬죠. 혼자 둘 순 없으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데리고 살게. 아직 한참 공부할 시기고 돌봐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잖니? 그럼 그렇게 알고 있어라. 시부모님은 제 임신 사실을 아시고서는 처음엔 조금 당황하셨지만 이내 저희 부부를 축하해 주셨어요. 감사하게도 어린 동생까지 거둬주시며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렇게 저희는 많은 축복 속에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고 대학을 졸업하는 것과 동시에 첫째 딸을 얻었습니다. 옛날이다 보니 대학을 나왔어도 가정이 있고 아이가 있다 보니 취직을 하는 건 물 건너간 상태였고 육아에 전념하며 살았습니다. 시어머니께 틈틈이 살림을 배웠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에는 최선을 다하며 살았죠.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닐 무렵부턴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고 경력을 살려 학원에서 강사도 하며 참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시부모님이 동생을 돌봐주고 계신다지만 언젠간 동생도 독립을 해야 하고 대학도 가야 하고 부담이 이만저만 아니었거든요.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남편은 군대를 다녀와 전역한 뒤 대학을 졸업해 중견기업에 취직을 했습니다. 여동생도 고등학교에 입학해 본격적인 입시 전쟁에 뛰어들었죠. 남편과 여동생의 뒷바라지를 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저희 부부에게 또 한 번의 축복이 찾아왔어요.
근데 두 번째 임신이라 그런지 첫 아이 때와는 컨디션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유독 처지는 몸의 피로도도 상당하고 가슴도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욱신욱신거렸습니다. 임신 증상이겠거니 하고 넘겼는데 어느 날 말 못할 통증이 생겼고 곧바로 병원에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어요. 열심히 인생을 살아온 제게 축복과 동시에 불행이 닥쳤으니까요. 바로 제가 유방암 2기 판정을 받은 겁니다. 어머니, 저 병원인데요. 수아는 잘 있죠? 오늘 조금 늦을 것 같아서요. 일이 있나 보구나. 어쩐지 조금 늦어지는 것 같더라. 수아 하원시키고 저녁 먹이고 있을게. 병원에서는 뭐래? 아이 잘 크고 있대? 네, 아이는 건강하대요. 이제 안정기 접어들긴 했는데 제가 몸이 안 좋다고 하네요. 무슨 소리야? 네가 몸이 안 좋다니. 어디 아프기라도 한 거야? 제가 글쎄 암이래요. 유방암이고 벌써 2기라네요. 뭐? 암이라고? 너 어디 병원 간 거야? 그거 제대로 검사한 거 맞아? 어머니, 저 여기 서울대학병원이고요. 사실 밤에 너무 아파서 응급실 통해서 온 거거든요. 반나절 입원하면서 검사 다 받고 이제 퇴원하는 길이에요. 아이고, 아이고. 기성이는 알아? 연락해봤니? 그이 지금 해외 출장 중이잖아요. 연락도 잘 안 되고. 저 어떡하면 좋아요? 어떡하긴 고쳐야지.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네 시아버지 친구 중에 그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있어. 내가 알아볼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라. 지금 당장 집으로 와. 얼굴 보고 이야기하자. 응? 네, 그럴게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라니. 일단 집에 와서 이야기하자. 그렇게 병원에 다녀와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아직 고등학생인 여동생.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까지. 근데 말입니다. 제가 제일 상처받았던 건 남편의 태도였어요. 오랜 시간 알고 지낸 사이라 서로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생각했고 그 누구보다 제 편이 되어줄 것 같았지만 전혀 아니었습니다. 회사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매일같이 야근해 잦은 출장에 얼굴도 보기 힘들었거든요. 그때 알아챘어야 하는데 아이들도 있고 제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었나 봅니다. 며칠 만에 만난 남편에게 제가 암이라는 사실을 힘겹게 털어놓으니 대뜸 보험 이야기부터 하더군요. 여보, 나 사실 할 말 있어. 왜? 출장 다녀와서 힘들어 죽겠는데 별말 아니면 나중에 해. 내 이야기 좀 들어주면 안 돼? 나 며칠 전에 쓰러져서 병원에서 정밀검사 받고 왔거든. 근데 암이래. 유방암. 뭐? 그게 사실이야? 뱃속의 둘째는 어쩌고? 아이는 다행히 무사하대. 진짜 다행이네. 당신 보험은 다 들어둔 거야? 뭐라고? 보험이라니. 아니,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아이들도 있고 남은 가족들 생각해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야지. 당신 진짜 너무한다. 내가 아프다고 하면 괜찮냐고 물어보는 게 먼저 아냐? 야, 너랑 나 사이에 그런 게 꼭 필요하냐? 말 안 해도 알아야지. 그리고 유방암이라고? 지금 몇 기인데? 지금 이기라 초기이긴 한데 빨리 수술해서 항암 치료 시작하는 게 좋긴 하대. 근데 임신 중이라는 게 마음에 걸려서. 병원에 다시 한번 물어봐. 임신 중에도 항암할 수 있어. 그리고 웬만하면 수술하지 마. 그거 가슴 다 도려내야 하는 거잖아.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겠지. 그래서 내가 고민인 거야. 잡생각도 들고. 가슴 수술하면 볼품 없어지니까 최대한 수술은 하지 마. 그나마 봐줄만 했던 게 가슴인데 없어진다고 생각하니 끔찍하네. 뭐? 지금 말 다 했어? 당신 제정신이야?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래? 내가 뭘? 너도 이 정도면 눈치챘을 거 아니야? 내가 맨날 야근하고 출장 다니고 그러면 보통 다 눈치챘을 텐데. 일단 알았어. 병원에 검진 계속 다녀야 하니까. 바쁜 사람 붙잡아서 미안해. 저는 남편의 마지막 말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임신한 아내가 암에 걸렸다는데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보험 이야기를 하지 않나. 괜찮냐는 말 한마디 없었거든요. 죽을지도 모르는 병에 걸렸다는 사실만으로도 충격인데 남편의 태도로 깊은 상처를 받고 말았어요. 아이는 시어머니가 봐주시고 저는 주기적으로 병원에 다니며 검사도 받고 향후 치료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행히 안정기가 지난 시기라 항암 치료가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고 수술을 하면 예후가 좋을 것이라는 말도 들었어요. 더 고민할 것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출장을 갔고 저는 병원에 입원해 제일 빠른 날짜로 수술을 받게 되었죠. 시아버님의 도움으로 예정보다 빠른 시일에 수술을 끝마칠 수 있었고 항암 치료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집에서 건강관리에 신경 쓰며 예전과 같이 지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게 된 일이 발생해요. 샤워를 하고 수술 부위가 살짝 떴나 연고를 바르려 옷을 들쳤는데 남편이 그 모습을 보고 소리를 치는 게 아니겠어요? 영문도 모르고 듣고만 있던 저는 남편과 큰 소리로 싸우게 되었습니다. 당신, 지금 내가 보는 게 설마 수술한 거 아니지? 가슴이 왜 그래? 뭐긴 유방암 수술한 거지. 원래 겨드랑이 쪽 절개해서 간단하게 하려 했는데 위치가 애매해서 어쩔 수 없었어. 어이가 없다, 진짜. 그 수술 제대로 한 거 맞아? 왜? 수술 경과 좋다고 하고 지난주부터 항암 치료 시작했어. 야, 내 말 기억 못해? 내가 유방암 수술하면 이혼한다 했지. 가슴 한 짝 없는 년이 여자냐? 뭐? 지금 말 다 했어?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내가 성형을 한 것도 아니고 유방암 수술 받은 거잖아. 그게 미용 목적이야? 괜찮냐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렵냐고. 초기였으면 항암 치료만으로도 암 치료 가능한 거 아니야? 가뜩이나 유일하게 볼게 가슴인데. 너 어쩌자고 수술한 건데? 어쩌자고? 난 암에 걸리면 그냥 죽어야 돼? 수술이 필요하니까 한 건데 왜 그딴 식으로 말을 하지? 아, 다 필요 없고 너 이혼 준비해라. 네, 가슴만 보면 토 쏠려서 못 살겠다. 네가 원인 제공했으니까 위자료 준비해놔. 이게 말이나 되는 경우니? 그래. 나랑 이혼해줘서 너무 고마워. 너 같은 인간이랑 살 바엔 차라리 나 혼자 사는 게 낫지. 이혼? 까짓것 하자. 반응이 왜 이래? 너 뭐가 그렇게 당당한데? 당당하긴. 원하는 대로 해준다고. 뭐가 문젠데? 어머님이랑 아버님한테는 내가 직접 말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 아이들도 내가 직접 키울 거야. 꼴에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그래 빠른 결정 고맙다. 네가 빨리 끝내줘야 내가 지영이랑 재혼하지. 아, 당당하게 바람까지 피우셨네. 그래, 너랑은 다르게 아주 쭉쭉빵빵에다가 돈도 많아. 당신이란 사람을 내가 그동안 단단히 착각했나 보네.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내가 어땠는데? 난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나라고. 네가 물러터진 거지. 그래, 그렇게 생각해. 당신 말대로 이혼해 줄 테니까 더 이상 나한테 그딴 모욕 주지 마. 용서하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용서는 무슨... 야, 네 가슴이나 보고 말해. 그게 여자냐고. 너 이제 어떻게 살래? 적어도 너보다는 나은 삶을 살 테니까 신경 꺼. 넌 어디까지나 외간 여자랑 바람 피운 불륜남이니까. 어디 가서 애들 아빠라고 하지도 마라. 호까지 떼줘서 정말 고맙다.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기로 했어요. 당연히 이 사실은 시부모님께도 알렸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시부모님이 저에게 무릎을 꿇으시더니 대뜸 사과를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알고 보니 남편이 허구한 날 야근, 출장, 여행 등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아지니 의심을 하셨다고 해요. 제가 수술하고 회복하는 동안 남편의 뒷조사를 하신 겁니다. 시아버지도 법률 계통에서 일하시던 분이라 의심 가는 건 꼭 확인을 해봐야 하는 버릇이 있으셨거든요. 덕분에 저는 제 힘 안 들이고 남편의 불륜 사실과 증거들을 모두 모을 수 있었어요. 회사에 입사하고 얼마 되지 않은 시점부터 지금까지 오랜 시간 만나왔고 정말 지내도 너무 친한 사이더군요. 따로 오피스텔을 얻어 둘만의 아지트에서 지속적인 만남을 가진 거였고 남편은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딸 같은 며느리가 아픈 것도 모자라 남편의 외도로 속이 썩을 걸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셨다고 해요. 저는 시부모님의 도움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동시에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했고 상간녀 소송도 진행했죠. 야, 너 제정신이야? 너 지금 당장 소송 취하 안 해? 내가 왜? 자기가 먼저 이혼하자며 원하는 대로 해준다는데 왜 그래? 위자료에 양육비에 그리고 상간녀 소송까지 했더라. 우리 지영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너 당장 소송 취하 안 해?
내가 너 역으로 고소해버리는 수가 있어. 무슨 증거로 상간녀 소송을 건 거야? 당신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아주 철저하게 준비했으니까 확실하게 끝내자. 야, 이기성, 너 정신 안 차릴래? 아무리 내 배 아파 낳은 아들이라지만 네가 어떻게 선주한테 이럴 수 있니? 엄마, 뭐 모르면 가만히 계세요. 이 사람 볼품도 없고 그냥 부부 사이 일이니까 알아서 하게 두시라고요. 내가 네 아버지랑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따위야. 지영인지 지연인지 그녀는 곧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너는 앞으로 집에 들어오지 마. 엄마, 자식은 저예요. 선주가 아니라 제가 아들이라고요. 아들 편을 들어야지. 선주 인연 내 허락도 없이 멋대로 수술하고 아주 이기적이라니까요. 안 닥쳐? 어머니한테 소리치지 마.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실망이다. 선주 지금 홀몸도 아닌데 네가 어떻게 이래? 아프면 당연히 치료를 받아야 하고 네 욕정 채우자고 병을 키워야 하니? 너 앞으로 내 자식 아니다. 너 같은 쓰레기를 데리고 살 바에야 차라리 포기하는 게 낫지. 와, 선주 너 대단하다. 우리 엄마까지 그새 구워 삶았어? 말은 가려서 하자. 구워 삶다니? 당신이 신경 안 쓰는 동안 난 내 할 도리 다 한 거야. 너 단단히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여기서 절대 안 끝낼 거거든. 당장 내일 신혼집 내놓고 선주랑 애들은 시댁으로 넘어오너라. 2층에 리모델링 해놨으니까 거기서 애들이랑 현주랑 살아. 엄마,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럼 나는 어디서 살라고? 내가 말했잖니. 너는 이제 내 아들 아니라고. 아버지도 동의하신 일이니까 너는 내일 짐 싸서 당장 나가. 그년이랑 같이 살던지 길거리에서 자던지 네가 알아서 할 일이고. 어차피 그 집 우리가 사준 거잖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엄마,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어머니, 너무 열내지 마세요. 저희도 상황 나아지면 집 구해서 나갈게요.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니다. 그럴 필요 없어. 이미 너흰 내 딸이나 마찬가지야. 이혼하고 시댁에 산다는 게 모양새가 좀 그렇지만 너만 괜찮다면 우리랑 살자꾸나. 내 손주들 힘들게 하는 것도 싫고 기성이 저놈만 없으면 될 일이야. 그러니 부담 갖지 말고 들어와. 엄마, 진짜 왜 이래? 너 판결 나오는 대로 제대로 이행해야 할 거야. 신혼집은 팔아버릴 거고 그걸로 현주병원 차려줄 거야. 알겠니? 네 몫으로 남겨지는 재산은 단 한 푼도 없을 거다. 엄마, 엄마. 결국 남편은 저에게 맞소송을 걸어 어떻게든 이겨보겠다고 발버둥 쳤지만 증거가 워낙 명백한 탓에 제가 승소했어요. 위자료 3천만 원에 매달 양육비 150만 원. 그리고 정신적 피해 보상금으로 1천만 원 받았습니다. 상간녀 소송에서도 승소했고 2천만 원 받았어요.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시어머니 말씀대로 짐을 꾸려 시댁으로 들어갔습니다. 남들이 보면 정말 의아해할 상황이지만 저는 시부모님은 그냥 부모님이다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남편은 시댁에서 쫓겨나다시피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시어머니는 이삿짐 센터를 불러 남편의 짐을 모조리 상간녀와 함께 거주하던 오피스텔로 보내버리셨죠. 그렇게 모든 일이 마무리되고 제 일상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여동생은 의대를 졸업해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고 시부모님의 도움으로 강남에 개인 병원을 차렸어요. 아이들도 시부모님의 보살핌 아래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었죠. 아가, 앞으로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거든 나한테 제일 먼저 이야기해 줄 수 있겠니? 그럼요. 어머니, 당연히 그래야죠. 현주 너도 그래 줄 수 있어? 그럼요, 사돈어른. 사돈어른이라고 하지 말고 엄마라고 한번 불러주겠니? 네? 엄마요? 사실 현주 너 만나고 있는 사람이랑 결혼 생각하고 있는 거 안다. 그래서 말인데 너희만 좋다면 우리가 혼주석에 앉아도 되겠니? 상견례도 우리가 부모 자격으로 나갔으면 하는데 어때? 어머니, 어떻게 그런 결정을... 안 그래도 그 부분 때문에 고민하느라 미루고 있었어요. 형편이야 보살펴 주신 덕에 돈도 제법 모으고 했는데 아무래도 보이는 게 있다 보니 그래서 우리가 너희 부모가 되어주려고 너희만 괜찮다면 결혼 비용도 우리가 보태줄 생각이다.
어머니,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되세요. 저한테 주신 돈도 있고 형편에 맞춰서 하면 되니까요. 네, 사돈어른.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아니야, 네 시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셔. 정 부담스럽다면 안 하겠지만. 우리 뜻은 그렇다. 정말 감사해요. 이걸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하늘에서 네 엄마랑 아버지가 상당히 기뻐하실 거다. 우리가 죽는 날까지 부모 노릇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마음 편히 살아.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여동생도 좋은 사람 만나 결혼식도 올리고 행복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시댁에서 쫓겨난 뒤 상간녀와 헤어지고 몇 년 동안은 시댁과 왕래를 하지 않더라고요. 자기도 자존심이 있다. 이거겠죠. 아이들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만나긴 하지만 그 이상으로 연락을 주고받지 않아요.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제과제빵 기술을 배워 동네에 작은 빵집을 오픈했고 지금까지 아이들과 함께 잘 살아오고 있네요. 그게 벌써 10년도 더 된 일이랍니다. 시부모님은 몇 년 전 같은 해에 지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지금도 시부모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저릿하고 눈물부터 흐르네요. 시부모님이 저희 자매와 아이들을 돌봐주신 것처럼 저도 앞으로 제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아가려고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후회 없이 이 세상을 떠날 수 있겠죠?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사연에 많은 공감이 되셨으면 응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